전화해도 그러나? 잠시만요. 지금은 안 들리나? 지금은 안 들리나?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나? 들리나요? 들리나요? 오! 오, 대박. 뭔지 모르지만 이름님이랑 계정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화이팅! 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 화이팅. 드디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2시에 방송을 하게 된 미유라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그쵸, 낯익은 목소리가 막. 일단 오늘은 제가 처음이니까 자기소개를 좀 하고 뭔가 저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림에 대한 뭐 고민이나 뭐 입시 뭐 취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 같은 거를 받는 시간을 좀 보낼 거고 2부부터는 이제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따 자기소개할 때 얘기하긴 하겠지만 제가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몇 년 정도 웹툰 어시 활동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웹툰 일 하면서 첫째랑 같은 이름. 네네. 웹툰 일 하면서 그 작가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채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알려주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거를 이런 웹툰 같은 셀식 채색할 때도 많이 쓰고 그냥 제가 보통 바무테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는데 그때도 약간 컬러러프 짜고 그럴 때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조금 이게 후루룩 지나가서 이게 어렵진 않은데 좀 다른 분들이 잘 안 쓰시는 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 나중에 제 트위터 같은 데다가 그 튜토리얼이랑 그런 거 다 이미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채색한 것 중에 제일 속도도 빠르고 효율도 되게 좋고 되게 어렵지가 않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전 계속 요 방식으로 거의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제 기준에서 그냥 이게 편한 것도 편하고 쉬운 건데 되게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이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맞아요. 라움 짱입니다. 요 캐릭터 저도 요 캐릭터를 수요일에 처음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전신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좀 얼굴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몸이 귀보다 작아요. 그쵸? 아니 팔이 너무 짧고 여기 지금 이렇게 켜보면은 보시겠는데 그냥 펜보다 팔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손 같은 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얘 손이 너무 짧아가지고 귀여운데 팔이 안 움직여서 아쉽네요. 껴웅님 치즈 감사합니다. 네, 약간 계장님도 작으시고 피치님도 되게 작으신데 제가 몸만 따지면 되게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캐릭터가 딱 쥐를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안을 보내드린 거라 그래서 요만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거의 한 그 정도? 삼각 선글라스 귀여울 것 같아.
저도 약간 좀 실루엣을 약간 세모로 자꾸 생각했어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챗 화면도 제가 조금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방금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름 웃기려고만 만든 게 아니고 나름 저의 그 강의 철학이라고 하면 웃긴데 그 강의 목표 같은 라이브 목표 같은 거를 좀 적어놨어요. 맞아요. 펜 때문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얘가 딱 이렇게 작업할 땐 그나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채팅 보느라 고양이를 피해 다니려면은 그 리주님에게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일단 제가 그 라이브는 오늘이 처음인데 그동안 라움에서 계속 강의를 하긴 해왔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취미랑 입문반 수업을 계속 해왔고 거기서도 좀 제가 추구하는 강의 스타일이 그쵸, 리주님께 잡혀서 방송하는 걸로 저도 막 이렇게 원래 라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카톡으로 배우님께서 혹시 저희 방송을 하는데 방송 생각 있으시냐 해가지고 저는 제가 좀 떠드는 걸 좀 얘기가 많거든요. 좀 투머치 토커라서 난 말할 수 있는 곳이면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저 바로 저요 제발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거라 리주님과 대호님이 저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이 쥐를 이렇게 앉혀주셨죠. 제가 막 수업 때도 거의 학생분들이 조금 제 수업에서는 여자분들이시고 조금 내향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보통 마이크를 안 키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도 막 괜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되게 막 무슨 막 인생 조언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막 그런 궁금한 거 같은 것도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도 강의고 뭔가 그냥 궁금한 점? 그냥 뭐 그림으로 뭐 선생님 뭐 누구 캐릭터 좋아해요 뭐 이런 것도 되고 막 선생님 뭐 첫사랑 캐릭터 누구예요 막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뭐 그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참 제가 원래는 한 회사를 1년에서 1년 좀 덜 되게 다니다가 이렇게 프리랜서가 되게 됐는데 프리랜서 단점이 진짜 사람을 못 만나요.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해도 다 막 온라인으로 하거나 막 디스코드로 하거나 보통 요즘엔 외주 그런 것도 다 디스코드로 미팅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장발의 기준이 장발이 어느 정도가 장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그 정도예요. 그 여자로 치면은 중단발?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로 치면은 약간 병지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약간 병지에서 조금 더 길어가지고 약간 반묶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쵸? 그 되게 지금 여기에 뭔가 그걸 숨기고 있는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채팅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계장님도 이렇게 가려지시나요? 야, 오늘은 좀 첫 방송이니까 저 챗은 한 이 정도 하고 대충 자기소개 같은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채팅 추가해야 되나?
안 돼가지고. 아, 이제 됐나? 잠시만요. 또 소리가 끊겼대요. 소리가 안 들리던데?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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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될 것 들리겠죠?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들리나 보다. 필요 없는 거 좀 잘라. 네, 필요 없는 거 나 잘라. 보장 안 난 게 아이고, 아이고. 얘가 왜?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저, 봐요. 그러니까 아, 디스플레이. 아, 제가 디스플레이 캡처해서 그런가? 네, 이거 잘릴 수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맞대. 저도 맞대. 아니, 사운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디제는 지금 들어가나 봐요. 지금은 들어가고. 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름님께 제발 뭔가 문제 생겨서 얼타지만 말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생겨버렸어. 이게 왜 저랬지? 지금 다 뛰어나왔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계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하하하. 이렇게 이거를 이제 채팅창 좀 줄여도 돼요. 네네. 이 정도로 작아도 돼서. 안 보여도 놓고 돼요? 이제 여기 다행이다. 얘 데리고 와서 얘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놓고. 저희 자, 됐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합방만큼 많이 보게. 저희 그 작업할 때 포토샵 하시죠? 아니요, 저 클트. 아, 컬트예요? 그러면은 근데 디스플레이가 그냥 네, 괜찮을 요걸로 것 같아요. 하면 네네. 요거 지금 뭐냐?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요 위아래만 잘라놨는데 컬트 네네네. 켜시고 이상하시면 또 네네네네. 조절해주세요. 요거 알트 키고 네네네. 누르고 하면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웅성웅성.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보고 있었어. 와, 나 지금 제 지금 진짜 얘처럼 됐거든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화면을 넘기질 못했다. 아무튼 제가 아까도 계속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 다들 많이 보시는 저희 라움 화면입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못 켜가지고 혼자서 떠드느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캐릭터 움직이려 했더니. 아무튼 저희 학원 강사 소개 페이지죠. 요거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같은 걸 좀 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뭔가 되게 구구절절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말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 간결하게 딱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좀 되게 뭔가 쓰다 보니까 되게 감성적으로 써진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애니 만화 쪽으로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도 게임 일러스트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고 또 그 학과 졸업을 해서 취준을 또 라움에서 했어요. 그렇게 취준도 꽤 오래 하고 그러고서 취업을 했다가 취업하고 또 퇴사하고 프리랜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방송 보실 분들이 제일 고민 많을 만한 그 과정들 있잖아요. 뭐 입시, 취준, 취업, 뭐 이직 뭐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물론 보통 다른 작가님들도 다 해보셨겠죠. 근데 저는 좀 그게 되게 후루룩 지나갔다 해야 되나? 취업하고서 되게 생각보다 빨리 퇴사하고 생각보다 빨리 프리랜서 되고 빨리 강사 되고 이래가지고 딱 이거 쓸 때쯤에 되게 감성적이었나 봐요. 제가 또 취준은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좀 일이랑 병행하면서 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직 별 크게 얘기는 안 해봤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감성적으로 쓴 거예요 이걸. 제가 약간 그렇게 되게 취준도 하고 입시도 하고 그랬는데 전 되게 그런 거 하면서 좀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 입시할 때도 되게 조금 많이 까이는 학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넌 진짜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적도 있으시고 너 이래서 어떡할 거냐 미래 그러고 취준 때도 되게 나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그거만큼 안 나와서 조금 저는 그냥 뭐 맨날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아 재밌다 이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막 숙제도 막 과제도 이만큼 해오시는데 막 그게 안 나오니까 막 선생님이 괜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타입이었다가 한 취업 전에 한 1년 정도랑 취업한 후에 거의 그림이 되게 그때 엄청 빨리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되게 오래 그림을 그린 거에 비해서 그 약간 기본만 있고 그거를 되게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느는 게 되게 느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뭔가 그림 그리는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뭔가 이거를 어떻게 내 그림에 활용을 할까? 그거를 좀 뭔가 딱 캐치를 한 순간부터 그림이 되게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헤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림으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막 난 진짜 좀 재능이 없나? 라고 막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딱 이 강의 페이지를 쓸 때 좀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저처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림을 배우는 것보다 좀 재밌고 좀 이걸로 뭐 팬아트 같은 거 그려서 뭐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반응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막 취준도 너무 이렇게 막막하게 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줄바꿈을 안 했을까요? 이게 대체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게 왜 줄바꿈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랑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맞아요. 줄 바꾸면 더 길어지니까 디자이너 분께서 이거 좀 뭐지? 이거 프레임에 벗어날 것 같은데 하고서는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경력 같은 거는 뭐 외주 경력은 사실 막 외주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일단 이 위에 써진 이 카페 뭐 홍보 일러스트 및 이모티콘 이거는 밑에 내리다 보면 하나 있을 거고 그거랑 그런 버추얼 의상 같은 것도 디자인을 몇 번 해봤는데 그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공개된 거 하나 있는데 요런 버추얼 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소리도 같이 나가나? 여기에 나오는 이 뮤직비디오 의상 하나 제작한 게 있고 그거 말고는 좀 다 시트 작업이라 공개는 좀 하기 어려운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딴 얘긴데 이분이 요 그룹인데 이분들 노래 정말 잘하세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빨리 꺼야겠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한결리 있는 거기에요. 노래는 틀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딩고 나오신 요 노래도 진짜 좋고 저는 사실 버튜버 쪽에는 버튜버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제가 제가 좀 방송을 잘 안 봐요. TV도 잘 안 보고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좀 버튜버에 대해서 아는 게 약간 버추얼 하면은 플레이브 막 이런 좀 유명한 그런 팀들 겨우 알고 잘 몰랐는데 그냥 이거 일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됐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더 몰랐어요. 그리고 전 제일 신기했던 게 이런 동물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줄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라움에서 방송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 보통 그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다 그 사람 캐릭터로 방송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동물 캐릭터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도 이렇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얘를 이틀 전에 받아봐가지고 좀 신기하거든요. 사실 수요일이 휴무여가지고 거의 어제 확인했는데 이거 얘가 이렇게 있을 때도 귀여운데 이게 진짜 귀여워요. 눈 감고 있는 거. 제가 약간 저 이렇게 버추얼 나오면은 1분 정도 영상을 먼저 보내주시거든요. 얘가 리깅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딱 이거 보고 약간 반했어요. 이 표정. 이게 너무 귀여워. 일단 그렇게 해서 외주는 그런 거 공개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고 회사는 스토리타코라고 여성향 게임 위주로 네 맞습니다. 리주님이 탄생시켜 주셨죠. 제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저는 팬덤하우스 얘를 되게 좋아하니까 얘로 하고 싶다 했는데 이 컬러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은 해치님이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진짜 뭐지? 그냥 보라색이니까 뭐 할까 하다가 그럼 블루베리 어때요? 하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블루베리 많이 먹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빈데 블루베리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상한 거 먹어서 펄해진 거 아니고요. 막 시금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블루베리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약간 스티치 귀 같은 느낌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스토리타코라고 국내에 여성향 게임 위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원화가는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전에는 취준하면서 웹툰 어시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런 작품들 했었고 지금 아마 연재 중인 거는 저 어글리우드랑 그쵸 어글리우드 인기 많으니까 요 웹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띄웠냐면 홍보하려고 사실 어글리우드도 그렇고 이 냥냥찍찍 이것도 그렇고 친구들이 하는 웹툰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막 뭘 어시를 지원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건 아니고 친구들이 너 그림 그릴 줄 아니까 이런 거 채색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이 꾀돌이님도 이것도 나중에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얘기 드리는 건데 사실 어글리우드 작가님이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원래는 그 친구는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저는 그땐 그냥 공부하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에 만화 애니 쪽으로 틀었는데 이거는 미애님 건 아니지만 요 꾀돌이 요분 작품도 그림 정말 이쁩니다. 퀄리티 너무 좋고 그래서 언제 다들 한번 시간 나실 때 되게 가볍게 보기 좋거든요. 이게 지금은 웹으로 봐서 그렇지 그게 커튼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쓱쓱 넘기면서 보기 좋은 그런 거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는 원래 입시를 할 때 디자인 하기로 했고 저는 그때부터 만화 웹툰 이런 쪽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대학도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나는 디자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웹툰을 하겠대요. 휴학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웹툰 학원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거의 한두 개 있는 그 학원을 갑자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좀 배워보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몇 달? 반년 뒤에 지상 최대 공모전 거기에 작품을 출품을 한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이렇게 되게 순위가 높아가지고 물론 이게 중간에 파일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감 문제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거기 나가서 바로 갑자기 이제 네이버에서 연재하자고 제가 와서 갑자기 데뷔를 해버린 거예요. 되게
그 친구도 거의 실전 압축 느낌으로 막 되게 짧게 준비를 하고 바로 작가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렇게 하면서 취준생활 동안 이 웹툰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준을 제가 좀 오래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해가지고 좀 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근데 되게 저는 이 작업들이 제 그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친구들이 알려준 이 웹툰 채색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가 하는 게 막 정확히 이게 알려주신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편한 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거긴 한데, 일단은 미애님이 처음에 이렇게 채색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애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미애님도 아까 말한 웹툰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바꾸고, 또 저도 자기 스타일로 바꾸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자기 스타일로 바꾸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막 웹툰 강의 같은 걸 찾아보진 않았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이거 비슷한 방법을 소개했을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게 혹시라도 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짧게 할 것 같고요. 이따가 일단 그냥 이렇게 토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고, 일단 여기 강의 프로그램 여기에 포토샵이 있긴 한데, 포토샵은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저는 클립 스튜디오랑 이 퓨어레프 이것만 많이 쓰고, 왜냐하면은 사실 원래는 포토샵으로 그렸어요. 거의 저희 대학교는 좀 교수님들이 조금 보수적인 타입이셨어서 웬만하면 그림은 다 포토샵으로 그려라. 회사 들어가면 어차피 다 위에 분들은 포토샵 쓰는데 그거 막 파일 주고받고 하려면은 포토샵 써야 된다. 클립 스튜디오 이거 만화 그리는 애들이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 클립 스튜디오는 학교에서 쓰려면 학교에서 전체를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왠지. 그때는 막 클튜가 이렇게 보급화가 되던 시절은 아니고, 저도 클튜를 되게 일찍 샀거든요. 전 막 고등학생 때 처음 샀는데, 네, 오늘 뉴페이스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2시마다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막 클립 스튜디오를 고등학교 때 처음 샀는데, 그때 한국어 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일본 버전 다운받고, 그때는 막 월정액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라이센스 차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막 일본어밖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눌러가지고 대충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포토샵을 웬만하면 포토샵 써라 이런 분이어서 클립 스튜디오 못 썼어요. 근데 왜 포토샵을 안 쓰게 됐냐 하면은, 포토샵이 이제 제 레이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클립 스튜디오 왔다가 이게 좋은 기능이 많다 보니까 여기로 정착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기능적인 부분 말고 그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포토샵을 계속 그려왔고, 물론 아직도 제 데스크탑은 포토샵을 견디지 못해서 수업도 계속 클립 스튜디오로만 하긴 하는데, 이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어왔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전 이렇게 가끔 약간 셀식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런 평소에 밤무태 이런 걸로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특히 막 인체 같은 것도 이런 3D도 많이 쓰고, 이런 배경 같은 것도 막 제가 그릴 때도 있긴 한데, 그리기보단 이런 소재 같은 거 잘 쓰고 보정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요거는 아마 나중에 방송 중에 이런 거를 또 메인으로 한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오늘 설명드린다는 그 채색법으로도 요걸 러프를 짠 건데 저는 보통 러프도 그 방식으로 하고 그 위에 그냥 덮어서 그리면은 반무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애초에 보정 같은 것도 이거 그대로 그 인물만 만지고 보정은 그대로거든요. 요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좀 처음에 다 어떻게 할지를 해놓고 여기 완성을 시키는 그런 타입이다. 그런가 이것도 대충 보정 얘기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 3D 소재 클트에서 있는 거 보면 보통 그냥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컬러를 넣고 좀 디자인을 추가하고 그런 걸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랑 그냥 이거는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성향 쪽이어서 이런 BL 그런 것도 있긴 해서 다들 그 너무 깜짝 놀라실까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좀 웹툰식으로도 일러스트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는 대충 회사 다니면서 작업한 것들 이렇게 대충 있고 요거는 그 되게 그 유명한 스트리머분들 유튜버분들 있으시거든요. 그 여자분들 그런 분들로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게임을 낸 거예요. 그 캐릭터가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출연하는 미연시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 스트리머? BJ? 유튜버 분들 이렇게 캐릭터로 만든 거고 그랑 거의 사실 맞아요 말숙님 나오는 거 말숙님이랑 그 민정님 그래가지고 대충 이런 거 그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냥 그림 그리는 과정 같은 거 여기서 러프 이렇게 러프를 진짜 대충 이렇게 잡고 그냥 선화로 하면서 좀 정리하는 여기서도 이건 똑같거든요. 보정한 거랑 배경이랑 컬러도 거의 똑같이 쓰고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아마 계속 방송 중에 채색은 약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 제가 계속 헤맸다는 부분에서 좀 해답을 찾은 게 요런 식으로 채색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요런 거 위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대충 벌써 다 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냥 한 3시까지는 바로 저 남캐 취향, 역캐 취향 제가 딱 좋아하는 캐릭터 보시면은 약간 답이 나오거든요. 일단 류그너? 잠시만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고 류그너 저 프리랜 보긴 했었는데 근데 좀 그 일하면서 틀어놔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프리랜도 맞아요. 프리랜에선 그 캐릭터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 치면 나오려나? 제가 지금 혼자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머리 긁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그 캐릭터 누구였지? 그 마족 캐릭터거든요. 여자 캐릭터. 요 친구. 요런 스타일 역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맞아. 근데 저는 뭔가 좋더라고요. 근데 막 맞아. 아우라.
일단 그냥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뭔가 이게 이 캐릭터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때쯤에 되게 프리렌이 좀 잔잔하다가 여기서 되게 액션이 확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캐릭터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냥 그때 되게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도파민 짱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 호감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무슨 그거 아세요? 그 그랑사가 그게 방치형으로 나왔거든요. 요 그랑사가 키우기라고 여기서 프리렌이랑 콜라보 했었어요 예전에. 거기서 아우라랑 막 프리렌이랑 다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아우라가 성능이 나름 좋았어. 그래가지고 좀 더 호감이? 근데 프리렌이 제일 좋긴 했어요 성능이. 프리렌이 진짜 사기였어요. 그냥 한 방 치면은 그 PVP 같은 거 다 뚫는? 약간 원작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남캐는 또 안 보여드렸네. 그래가지고 근데 남캐는 좀 취향이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좀 꾸준히 좋아하는 캐릭터? 딱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큰 걸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꾸준히 좋아했던 남캐가 누구냐면 이 친구입니다. 이 앙스타의 치아키? 근데 사실 막 엄청 길게 막 옛날부터 좋아했다기보다는 어제 한 2024년? 그때부터 갑자기 좋아했어요. 계장님도 앙스타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는 진짜 특이하게 24년에 앙스타를 진짜 태어나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남들 할 때 쳐다도 안 보다가 진짜 남들 할 때 전혀 쳐다도 안 보다가 갑자기 24년에 사실 그 첫 회사가 여성향 회사니까 아 이것 좀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깔게 됐는데 처음엔 공부용으로 까니까 막 아 이거 하기 귀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전 회사에서 이렇게 굿즈 쫙 이렇게 해놓고 아무튼 그렇고 또 남자 장발 좋아하죠. 근데 뭐지 막 엄청 생머리보다는 약간 그런 그 진짜 병지 그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아까 그 2D 첫사랑 캐릭터 얘기 나왔잖아요. 저를 오타쿠로 만든 캐릭터가 있죠. 이것도 바로 공개할게요. 아 이거 좀 확대를 못하나? 딱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누구냐면 이 친구입니다. 네, 약간 병지 정도까지 굳이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따지자면 네, 제가 약간 그 세대예요. 가이리, 은혼 또 뭐 있었지? 뭐 디그레이맨? 이런 시절? 그래가지고 딱 이때쯤에 한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은혼 처음 보고서 아 좋다. 리즈님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의 처음 좋아한 캐릭터가 얘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재밌다 이런 수준 말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소년 만화 같은 거를 좀 보긴 했거든요. TV에서 해주는 거, 뭐 나루토나 이런 거. 근데 약간 은호는 또 애니로 안 보고 책으로 봤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약간 소년 그 만화에서 좀 덕질하게 된 캐릭터는 오키다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병지는 또 다른 캐릭터들 같은데 근데 또 캐릭터로 생각하니까 병지 캐릭터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약간 제가 좋아하게 된 캐릭터랑 별개로 뭔가 그리면서 재밌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외형 같은 거는 좀 병지 그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강아지상 갈머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좀 빨간 머리? 되게 오키타가 좀 특이한 경우고, 약간 치아키 같은 성격의 캐릭터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막 되게 열혈 캐릭터? 그래가지고 처음에 치아키 보여드린 건데, 약간 그런 빨간색, 뭐 갈색? 약간 요쪽 애들? 근데 그냥 뭔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밤목구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오키타는 딱 전혀 반대죠, 캐릭터가. 그러니까 약간 오키타는 근데 그런 좋아하는 성격과 별개로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그냥 취향과 별개로 성격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처음에. 맞아. 그리고 이런 느낌 좋아해요. 되게 소년이랑 어른의 경계 같은 딱 인상?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좋아한 캐릭터가 이런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크래픽카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반반인 것 같아. 그런 되게 시니컬한 애들이랑 되게 열혈 애들이랑 반반? 근데 딱 이런 외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년이랑 청년의 경계에 있는 애들? 그래서 앙스타도 좀 그림 때문에 처음에 깔기도 했고, 그림이 딱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일러스트나 열심히 보면서 그림 열심히 배워야지 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되었고, 사실 내일부터 또 치아키 학고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정신없습니다, 이제. 맞아. 소년미를 품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막 너무 막 어른 남자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보면은 주변에 같이 은혼 막 이런 거 좋아하던 친구들도 막 긴토키 히시카타 이런 애들 좋아했던 친구들은 나중에도 그런 되게 청년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딱 누가 봐도 어른 남자 스타일? 근데 저는 아직도 딱 요런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회사 들어가니까 요런 친구들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멘붕이 오긴 했었는데, 저는 사람 그릴 때 눈썹을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진하게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근육질 캐릭터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려야 되니 그렸죠. 근데 또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요런 애들이 그릴 때 되게 재밌어요. 좀 귀여운 애들보다 묘사할 게 많다고 해야 되나? 확대는 안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되게 나름 이 캐릭터 눈화장을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런 거랑 뭔가 이런 코 같은 것도, 이런 애들은 콧구멍을 그려줘도 되잖아요. 사실 귀여운 애들한테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콧구멍 그려주면 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딱 그 정도까지도 묘사 가능하다 보니까 계속 해도 되는 그런 타입이라 좀 좋아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 타코 다닐 때 제가 게임 개발하는 팀은 아니었어서 원화나 이런 게임 내부에 뭔가를 참여한 건 없고, 거의 SNS 컨텐츠 위주로 약간 원래 게임이랑 좀 그림체가 다른데 이거 누구가 그린 거야 하면은 제 거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타코 게임 아시는 거 뭔가 신기하다. 되게 저희 제가 마케팅 팀이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여가지고 조금 그런 홍보용으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마케팅 팀이면 이거 광고 돌려서 뭐 수익이 얼마고, 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깔았고, 근데 좀 어디 나라에서 깔았고, 근데 좀 외국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 한국보단 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뭐지? 물론 제가 마케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마케터 분들은 그거 보면은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마케터 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그거에 쫓겨서 살아야 돼가지고 그것만 나면 이제 한숨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내가 이거 한 거 사람들 얼마나 봤지?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 얼마나 깔았지?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죠, 저는. 원래 그런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제일 맘 편하고 좋죠. 그리고 뭔가 캐릭터도 그렇고 뭔가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뭐 입시할 때 뭐 어땠어요? 뭐 아니면 취준할 때 어땠어요? 그리고 뭐 저 이제 라붐 오프라인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 맛있는 거 어딨어요? 막 이런 것도 여쭤보셔도 되고. 저도 라붐을 되게 오래 다녔어요. 한 2, 3년? 그래가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주변은 좀 지금 출근하기도 하고 하니까 주변 지리는 조금 알고 있어서. 저는 푸푸님이라고 제가 이것도 여기서 가져올게요. 제가 사실 이 라움 홈페이지, 라움 여기 카페 가면은 제가 쓴 수강 후기도 있거든요. 뭐 취업한 사람 수강 후기 막 이런 것도 예전에 학원에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구구절절 썼는데, 그만큼 되게 이 쿠쿠님께 배웠는데 쿠쿠님께 배우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이거만 봐도 다들 아시겠죠? 이 경력만 봐도 되게 이 선생님께 배웠고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진짜. 거의 그림을 제가 그린 지 거의 한 10년은 넘어가는데, 근데 솔직히 거의 제일 그림에 대한 중요한 거를 다 배운 거는 이때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들으려고 하시면 대기가 좀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막 대기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바로 듣진 못하겠지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되게 쏙쏙 알려주신다 해야 되나? 되게 그림을 엄청,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가 아닌데 쉬워 보이게 그리시거든요. 그게 뭔가 약간 쓸데없는 것보다는 딱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쉬워 보인다면 고수다가 딱 진짜 이 쿠쿠님한테 해당하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막 수업할 때도 되게 시연도 진짜 스르륵 하시거든요. 막 학생도 그때 당시에 한 8명 이렇게 됐어가지고, 그것도 오프라인이고 하니까 이게 수업이 너무 길어질 수가 없거든요, 오프라인은. 왜냐면 다들 오프라인은 또 집에서 좀 이거 피드백 대기하다가 좀 누워있고 이럴 수도 없고 계속 앉아서 거기서 몇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최소 기본이 6시간이었나? 한 하루 수업이? 그래가지고 되게 피드백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4분에 수강생 4분에 4시간이라서 최소 1시간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수업은 거의 아마 1시간을 하면은 이게 시간이 초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도 되게 스르륵 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나중에 강사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4시간 무조건 넘기는데, 그래서 아무튼 쿠쿠님 꽤 배웠었고, 그때 오프라인으로 라움 다녔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 학원에서
지금은 오피스에 있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대충 한 3시 정도부터 그림 작업 한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요새 한창 파고 있는 장르. 솔직히 양스당 같은데 아직도 제가 또 한 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해서 저는 입시할 때 제가 재수했었는데 현역 때는 상황 표현만 했다가 재수 때부터 한 8월? 9월? 10월? 막 그 여름 지나고 한창 공모전 같은 거? 아니 실기 대회 이런 거 수시 그런 거 할 때쯤부터 칸바나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역 때는 상황 표현만 했다가 다 결과가 안 좋았고 재수 때 칸바나로 옮기면서 그때 좀 결과가 좋았어서 그때는 거의 칸바나로 한 3개 상황 표현 1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MBTI가 ISTP랑 ISFP 그렇게 번갈아 가서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빼고는 3개는 고정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오히려 저는 상황 표현할 때 되게 힘들어했고 저랑 좀 안 맞는다고 느꼈어서 물론 또 지금은 일러스트 하고 있어서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되게 만화를 엄청 그리고 싶어 했고 그 그림 자체도 좀 흑백으로 하는 거를 훨씬 잘 맞아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냥 처음에 좀 시켜보고 별로다 싶으면은 다시 좀 그냥 상황 표현으로 얘를 집중하는 쪽으로 옮겨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시켜봤는데 학원 선생님이 봤을 때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칸바나 시작했고 저는 그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건 잘 안 해봤어요. 제가 그 덕질을 막 뭐라 해야 되지? SNS를 만들거나 막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한 적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데를 가보긴 제가 이렇게 소비를 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뭔가 여기서 뭘 판매를 한다거나 굿즈를 만든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것도 몰라요. 전 칼선 따는 법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캐릭터 말고 지금 얘 쥐 같은 이런 동물 캐릭터 같은 것도 그냥 취미로 몇 번 그렸어서 그래서 막 친구들이 가끔 이런 거 그려달라고 막 그냥 요청 같은 거 줄 때 있는데 그때도 그냥 그림만 그려주고 칼선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요즘에는 키링 같은 업체에서도 다 대신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뭔가 친구들이 뭐 보통 그런 거였거든요. 약간 아이돌 생일 카페 이런데 이거 동물 캐릭터 얘랑 비슷한 거 필요한데 얘 해줄 수 있냐 하면은 그런 걸로는 해봤는데 제가 뭘 이렇게 판을 벌려서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아이는 아인가 봐요. 막 이렇게 엄청 막 뭘 홍보하고 막 나를 어필하고 이런 일은 별로 안 해봤어가지고 덕질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저는 혼자서 이거 뭐 게임을 하면 게임하고 뭐 애니 보면 애니 보고 이렇게 보고서 그냥 혼자 좋아하고 계속 막 남들이 올리는 거 보고 이런 타입이었어서 근데 뭔가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행사 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덕질로 이렇게 뭔가 행사하고 그런 거를 주변 친구들은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막 이런 봉인지 같은 거 내는 친구들 보면은 죽어나가잖아요. 또 막 친구들은 그런 걸 대학 다니면서도 하고 막 중고등학생 때도 하는 애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엄두를 못 낸 것도 있어. 걔네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그런 근데 요즘은 또 약간 굿즈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오프라인 행사도 제 친구들이 한창 그런 거 많이 할 때는 무조건 그 책 하나 내야 되고 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다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보긴 했는데 굿즈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막 요즘에는 막 일러스트 이런 걸로도 엽서 만들고 이러니까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냈던 건 아니고 뭐 그때 그 아까 그 스트리머 분들 그 게임 그런 게임 그게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 일러스트로 뭔가를 뽑았나 아닌가 아니면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뽑았던가 어떤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아 저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2시마다 방송하게 된 미유라고 합니다. 요 쥐가 지금은 이렇게 타블렛을 꺼놔서 요만한데 이렇게 이걸 키면 얘가 거의 몸이 이거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눈이 가려져 또. 이렇게 기울일 순 없나? 예.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안대 쓴 것처럼도 되고 그게 사실 그 제 본명에서 좀 많이 따왔어요. 이게 본명을 궁금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본명에서 그냥 초성 같은 데서 몇 개 따와가지고 최대한 좀 이름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지었고 좀 제가 그런 SNS 생활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보니까 좀 닉네임으로 불리는 게 약간 어색한 거예요. 막 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다 그냥 그 이름으로 땡땡님 땡땡님 이러던 데였어가지고 그래서 딱 프리랜서 되고 사실 이것도 거의 한 생각 5분 하고서 그냥 바로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름이랑 비슷하게 지었어요. 그냥 사실 그 퇴사하고 그 바로 다음날에 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방사에 그냥 그림 올리려고 아무거나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거 듣고서 제가 유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이름에 미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게 아빠랑 엄마 이름에서 따온 줄 알았다고 되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놨어요. 맞아요. 그니까 맞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그 병지 정도의 길이가 딱 요 정도예요. 요런 남자 캐릭터들 그 외형을 되게 좋아해요. 아까 그 좋아하는 캐릭터들 얘기 드린 건 아무래도 외형도 외형인데 좀 캐릭터성에 많이 따라간 것 같고 딱 외형은 이런 머리 기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일로 할 때도 약간 그런 애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막 엄청 긴 머리보다는 딱 저 정도 기장 애들? 약간 그리고 약간 짧은 머리는 약간 좀 그릴 때 조금 힘든 게 전 있어요. 좀 저는 그 머리 휘날리는 걸로 뭔가를 많이 주는 타입인데 이렇게 딱 보통 남자들 머리 기장 정도는 좀 뭔가를 넣어주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날릴 수 있단 말이죠. 요 정도 되면?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 장발을 그리기엔 또 제가 장발을 그리면은 막 너무 역해 같아지거나 또 그런 일도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캐릭터 말고 그 현실 그런 머리 스타일도 딱 이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 그 캐릭터는 아니고 막 남자 아이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딱 저 정도 머리 기장 되는 분들을 좀 좋아했고 그 계장님이랑 자은님도 그 합방 하셨나? 그 나중에 그런 취향 가지고 합방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캐릭터 취향, 남캐 취향? 그리고 이거는 정말 딴 얘기지만 꼬리를 약간 그거로 생각했어요. 커서? 마우스 커서? 그쵸? 아마 설마 제가 스포한 건가? 아니겠죠? 맞아. 약간 세균맨 꼬리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꼬리로 뭔가 마우스 대신 움직이는 그런 설정을 혼자 넣고서 혼자 알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대충 뭔가 더 궁금하신 거 이거 작업하면서도 계속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채색하는 거 한번 시작해볼까요? 웹툰은 약간 저는 스릴러 같은 느낌? 그런 웹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요즘에 엄청 좋아하는 웹툰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제가 아무런 그 대가 없이 홍보하려고 엽총소년이랑 스위트홈 당연히 봤죠. 그냥 홍보하려고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홍보를 하는 거임. 그래서 어딨지? 왜 베스트 도전에 있는 게 나오지? 이게 성인 이용가네? 요거 되게 좋아해요. 이 작품? 네이버에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림도 되게 뭔가 딱 그 스릴러 감성이 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흑백에 뭔가 되게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 귀여운데 이게 그 성인물인 게 그런 수위가 그런 성적인 것보다도 좀 잔인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좀 막 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되게 캐릭터들은 되게 동글동글 귀여움 이런 데서 오는 폭력 묘사가 좀 있어가지고 아까 그거는 그 애기 때긴 한데 성인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되게 선도 되게 얇고 이런 느낌인데 그림체 자체가 약간 이런 되게 힐링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그림체만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게 살인 스타그램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스토리도 되게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스릴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약간 데스노트 같은 느낌의 그런 주제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좀 그런 라이터 같은 타입이에요. 막 자기가 이런 나쁜 사람들 다 사적 제재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오만한 남자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스토리가 전개돼가지고 전 또 그런 내용 좋아하거든요. 좀
그런 뭔가 그러니까 막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데서 희생되는 악인들은 다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 맞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랑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그런 그 캐릭터에 대한 모순 같은 게 되게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완결난 건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약간 귀여운 그림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그림체는 진짜 귀여운데 되게 내용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에요. 아 이건 15금이네 근데 이것도 되게 뭔가 잔인한 그런 것보다도 그 전개가 되게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림도 이쁘고 그래서 아마 저도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스릴러 이것도 이거 예쁜 컬렉션 이것도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있고 쪽팔리가 이것도 보고 다른 데도 보긴 하는데 거의 그런 웹툰들이에요. 그런 건 거의 그 여러 군데 다 올라와 있는 그래서 막 이거는 로맨스긴 한데 이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진짜 뭔가 약간 이건 또 로맨스라서 웃긴 말이긴 한데 로맨스를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는 뭔가 판타지가 더 섞여가지고 재밌게 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역해 되게 좋아요. 빨간 머리 그리고 이거 그림 정말 이뻐요. 진짜 그림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웹툰이라 해야 되나? 그림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되게 남캐를 제가 아까 말한 그런 타입 있잖아요. 딱 소년이랑 청년의 경계 같은 애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 장면이 엄청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이런 부끄러워하는 남캐. 근데 막 네이버도 막 로판 이런 건 생각보다 안 보고 물론 막 재밌는 거는 다 보긴 했는데 근데 그냥 웹툰이고 뭐 영화고 거의 스릴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분은 네이버에도 있고 예전에는 레진에서도 연재하셨던 것 같은데 공포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뭐지? 공포보다는 스릴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귀신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공포를 봐도 그냥 전개가 재밌다 아니다 막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못한다 해야 되나? 그거랑 그냥 깜짝 놀라는 장면 나올 때 놀라는 그런 거밖에 약간 공감을 못해요. 아 맞아, 약간 S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살목지 것도 사실 심야괴담에 거기서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지평자폭에 아무튼 좋아하는 작가님? 이분 되게 좋아해요. 최용성 님이라고. 이게 저는 사실 이거는 안 봤는데 이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이게 레진에서 연재했던 그걸로 기억하고 이게 네이버에서도 하시고 또 뭐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스릴러예요. 저 작가님께서 다 스릴러만 쓰셔가지고 거의 이것도 되게 재밌고 이거랑 무슨 카카오 페이지에도 연재하셨던 거 있는데 그것도 엄청 재밌었는데 근데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요. 연재가 중간에 중단됐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이버에서도 이거 해가지고 완결이 났을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뭐지? 쿠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 미리 보기를 바로바로 안 보게 된다 해야 되나? 그 제가 막 이런 거 알람 같은 걸 꺼놓으니까 막 이렇게 바로 올라왔을 때 바로 이렇게 결제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날짜가 언제 그 요일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이거 올라올 때쯤 됐는데 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 결제하고 그랬어요. 네, 진짜 스릴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귀신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만으로도 이 귀신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도 그냥 연출이 좀 압도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연출을 하시는 작가님이셔서. 그러게 진짜 다 스릴러네. 요거 스틸링 이것도 재밌고 이거 사병계담 이것도 재밌어요. 이 작가님 전에 하셨던 것도 아마 다음에서 처음에 연재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 없는 사람? 이분 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하고요.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웹툰 취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웹툰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 네 맞습니다. 원래 강의는 좀 라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타임테이블 떴을 때 그 실루엣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보시고 다들 쥐인 거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켰다. 제가 로맨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고 거의 스릴러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갑자기 스릴러 웹툰 추천력이었는데 만남어필 중독 다 봤죠. 그거는 근데 뭔가 그것 때문에 봤어요. 웃긴 짤 같은 거. 맞아. 이름님 아마 며칠 전에 다 같이 살목지 보러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잡으신 그게 있어가지고 이름님 진짜 무서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보러 가시기 전에 그 당일 날에 뭔 소리가 났나? 했는데 이름님 진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거의 진짜 자리에서 넘어지실 정도로? 그래가지고 다들 이래가지고 살목지 어떻게 볼 거냐고 그랬던.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봉수님 작품. 아니 제가 웹툰을 막 또 엄청 많이 본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보네요. 이것도 나름 재밌었고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뭐지? 만남어필 중독도 나름 스릴러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본 것 같아. 진짜 막 그런 약간 범죄물 이런 거랑 사실 그런 조금 네이버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옛날만큼 만화를 많이 보진 않아서 요즘에는 네이버 위주로 보는데 옛날에는 좀 레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것도 레진에서 처음 연재된 걸로 알거든요. 베니싱 트윈. 이 가재님이랑 이 두 분 다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도달님도 지금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가재님도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레진 한창 초창기에 가재님이 거기서 약간 뭔가 다른 작품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건 그때 레진이 연재하실 때가 제가 성인 딱 됐을 때였나?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어려가지고 돈이 없을 때였어. 근데도 유료로 다 결제해서 보고 그랬어요. 맞아. 카카오도 많이 요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제가 유튜브도 잘 안 보고 그런 생각보다 그런 핸드폰을 많이 안 만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하나만 이렇게 잡고 계속 보는 것 같아. 맞아요. 레진에서도 많이 넘어오신 분들 많으시고 제 친구도 카카오에서 연재하다가 네이버로 옮긴 친구도 있고 차기작 하게 되면서
진짜 거의 어이없게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AI 추천 그걸로 계속 비슷한 것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이런 거밖에 추천 안 해줘요.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안 뜨고 이게 어플로 들어가면 그렇게 뜨는 것 같은데 그 취향 순으로? 그러면 진짜 다 저런 것만 뜨니까 저런 것만 계속 보게 돼. 그래서 로맨스가 안 떠요. 아니면은 이런 판타지도 많이 보고 전독시나 화상기한 이런 거? 아 근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약간 스릴러 다음으로는 드라마? 드라마 장르 좋아하는 거죠. 좀 막장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드라마 장르가 재밌어요. 약간 좀 전개가 되게 종잡을 수 없는 걸 좋아한다 해야 되나? 그쵸.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약간 아이돌물인데 제가 조금 만화도 만화인데 아이돌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이돌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요게 사실 그 여기 있는 요 게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로판 컨셉의 그런 BL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SNS 컨텐츠용으로 우리가 좀 일러스트 뭔가 할 거 뭐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회의하다가 저 그럼 이거 얘네 이거 전에가 그 운동부 AU? 이런 걸로 얘네가 운동부 들어가면은 무슨 스포츠 할지? 그런 걸로 한번 쭉 했었고 그 다음으로 또 이거 한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제가 그럼 저 얘네 아이돌로 만들어보는 거 어떤가요? 해가지고 좀 그런 컨셉으로 했었어요. 얘네가 실제 옷 보면 절대 이런 옷 입고 있지 않은데 얘는 약간 좀 그 캐릭터들 중에서도 좀 몸이 좋은 그런 북부대공 캐릭터였어가지고 얘는 그래서 약간 워터밤 컨셉으로 하고 얘는 약간 그런 얘가 그 장발에 좀 그런 개구장이 그 마법사 그런 캐릭터였어서 약간 뉴진스 컨셉 뭐 이런 걸로 하고 얘가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메인 남주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왕세자 뭐 되게 광공 그런 타입이었어서 얘는 약간 레이싱 컨셉? 얘는 얘가 조금 피부가 다른 애들보다 어두운 편이었고 그 상단주 그런 느낌이라서 얘가 약간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아리까리한 그런 컨셉이었어서 얘는 약간 한복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좀 아이돌 스타일로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또 이것도 제가 칸마나 입시를 했었을 때 청강대 입시도 봤었는데 그때 거의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날 시험을 거의 한 며칠 전에 그 학원에서 자체로 이거 시험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이 그려서 낸 거예요. 딱 그 시험에 나왔던 거랑 좀 써먹을 만한 그런 소재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내용이 그런 거였어. 그 여자의 주인공이 있는데 걔가 아이돌인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칸마나 하다 보면은 그런 메인컷이 있어야 되거든요. 딱 그 처음에 시선 가는 그런 거를 약간 요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흑백으로 막 화이트 엄청 열심히 찍어가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런 거를 그리게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외주 같은 것도 그런 버추얼 의상 같은 게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아이돌들 남자 아이돌들 막 이런 거 많이 입었길래 그런 팬사인회 그런 데서 그거로 약간 현대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잘 보면 그 회사 로고 박아놨어요. 아디다스 대신에
이분들도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제가 아이돌 되면은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을라나? 근데 약간 초기 그런 건 생각해놨어. 머리 스타일? 약간 이 실루엣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맞아, 버추얼 아이돌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도 동아리를 맞아요. 약간 만두머리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대학도 동아리를 댄스 동아리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게임 일러스트과를 갔다고 했지만 대학에서 그림 별로 안 그렸어요. 맨날 춤만 추고 다님. 그래가지고 사실 컨텐츠용으로 뭔가 춤이라도 출까 나중에 생각했었는데 얘가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아마 초학이 돼도 몸은 그렇게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나름 하라는 그림은 하나도 안 그리고 되게 춤만 열심히 췄는데 그게 3D 그런 거 하면 하고 싶다. 사실 이렇게 막 춤 열심히 좋아했다고는 하는데 또 제 영상 막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그냥 춤 추는 게 좋아서 막 그런 제 모습을 또 막 남들한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3D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귀여운 애가 춤 대신 춰주니까 저는 완전 2D파 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 게임만 봐도 딱 스타일이 그런 애들이잖아요. 좀 입체적이라기보다는 좀 납작한 애들? 만화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귀여운 타입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이나 뭔가 체형이나 그런 것도 다 좀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웹툰 또 막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게 안 띄워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 친구들은 또 근데 웹툰 작가인 친구들은 웹툰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만화랑 보면은 너무 그것도 일하는 거 같아가지고 힘들다고. 근데 저는 약간 어씨는 스토리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거 뭐 연출을 내가 물론 보정할 때는 그런 것도 신경 쓰긴 해야 되는데 보정은 약간 그냥 일러스트 그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고 저는 스토리 짤 필요 없고 연출 짤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웹툰 보면 편하게 그냥 쉬는 시간에 보는데 제 친구들은 그 만화 카페 가자고 하면은 진짜 몸서리를 쳐요. 만화 그만 보자고. 그 친구들은 애니메이션만 봐도 이거를 그 놀려고 보는 게 아니고 나 이걸로 여기서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인기 있는지 분석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뭔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맞아, 직업병이야 딱 진짜. 근데 어시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후보정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나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완전 처음에는 선화 보조나 그러니까 거의 스케치 되게 깔끔하게 해서 보낸 거를 선만 이렇게 해주거나 밑색이랑 뭐 해봤자 1도 명암 막 이런 것만 했을 때는 어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때가 취준할 때였으니까 내 포트폴리오 만들려면은 진짜 머리 아프고 이거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머리 아픈데? 근데 어시는 그냥 약간 이거 반복처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막 게임 같은 거는 취준할 땐 많이 못했던 것 같아. 보면은 멋있다 좋다 해서 끝내고 싶은데
아 이거는 이렇게 했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근데 요즘은 원화를 또 안 하니까 좀 나름 괜찮아졌어요. 원화 공부를 안 하니까. 요즘은 거의 일러스트만 해가지고. 벌써 1시간 반이 됐네. 그러면은 제가 슬슬 오늘 방송하려고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웹툰 이거 컨셉이 웹툰 채색법이니까 제가 어제 급하게 선화를 하나 따왔어요. 제가 화산기원을 또 2026년에 처음으로 봤어요. 남들 다 볼 때 계속 안 보다가 맨날 이렇게 뒷북 치거든요. 앙스타를 2024년에 시작한 것 마냥 화산기원도 26년에 그 3부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봤어요. 예. 아니 저는 원래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뭔가 홍대병보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도 맞나? 그 제 친구들이 강남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무조건 인기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모아진 거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저 완결 안 나면 좀 안 보게 돼요. 어릴 때는 그래도 뭔가 학교 다니니까 워낙 학교에서 우리의 진을 다 빼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만화 같은 거 정신 차리면은 막 한두 권 나와 있고 이래서 괜찮은데 요즘에 막 웹툰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다음 편이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돈을 써도 못 보는 그게 너무 싫어. 맞아요. 무조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창 그 가비지 타임 유행할 때도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도 거의 한 3부 끝날 때쯤인가? 그걸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계속 보는데 그건 또 스포츠물이잖아요.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너무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은 1, 2부는 거의 이틀 만에 다 봐가지고 거의 막 진짜 실제 농구 보는 스피드 느낌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마다 기다리려니까 진짜 그때 좋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괴롭고 뜨면은 근데 또 바로 보게 되는데 바로 보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 이 약간 고통의 연속 같은. 맞아요. 그 가비지 타임을 너무 재밌게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다 보고도 한번 몰아보는 것 같아. 다시 뭐든 만화는 진짜 그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럼 퀴즈를 켰으니까 다시 책상을 소환을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게 채색을 이게 일단 모든 작가님들이 이렇게 채색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작업해온 작가님들이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고 또 되게 다른 방법도 많고 그거가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걸로 해봤을 때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고 추천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일단 좀 정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툴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툴도 보이게 좀 조정을 할게요. 화면은. 근데 어차피 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위에가 안 나오나? 일단 지금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근데 막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다들 알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머쓱해질 것 같다. 일단 제가 이거 선화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그 선화부터 일단 이런 스타일로 하려면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좀 미리 그렇게 선화를 작업해 놓으면
좋다 싶은 게 이런 외곽선에 빈 곳이 없게 웬만하면 이걸 다 이어놓고 이런 채색법은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안 그래도 되는데 이게 더 빠름. 그래서 일단 벡터로 이거 선화를 일단 해놨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정신이 없을 순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진짜 저는 채색할 때 좀 밑색하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특히 클튜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포토샵 쓸 때 밑색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진짜 밑색깔 생각하면은 벌써 그림 그리기 싫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진짜 밑색은 엄청 빠르게 칠할 수 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뭘 하면 좋냐면 이 채우기 툴로 그냥 검정색으로 얘를 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러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클튜 이거 창마다 다들 이게 다르실 수 있는데 일단 뭘 쓰면 되냐면 이렇게 검정색 깔아놓은 다음에 이 레이어 속성 이걸 키면 돼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외곽선 만드는 거랑 요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검정색 다 깔아놓은 다음에 여기 레이어 컬러라는 기능인데 이걸 누르면 내가 이 지정한 색으로 얘 색이 변해요. 이게 약간 그런 명암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명도 같은 것도 다 맞춰서 바뀌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약간 클튜로 채색, 이 셀식 채색 되게 빠르게 하기? 요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색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아까 그 색을 한 게 조금 일부러 형광색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여기에 그 투명 이 색깔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투명 이거 해놓고 이 페인트 툴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얘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 돼요. 이러면은 그 밑색 영역이 진짜 엄청 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 곳 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또 빈 곳. 이게 뭐지? 아까 선화가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돼 있으면은 더 빠르긴 한데 제가 그냥 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러프로 지금 켜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다 뚫린 거에다가 어딨지? 브러쉬. 이렇게 잡고 이게 마이크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좀 숭숭 뚫려 있는 거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건 제가 화이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지금 제가 쓰는 게 제가 뭘 다운받은 게 아니고 이 클튜에 기본으로 있는 브러쉬인데 이게 올가미 칠하기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딱 이것도 거의 중점적으로 쓰게 될 텐데 지금 그냥 제가 쓰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냥 이 하얀 걸 다 지우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걸 그냥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다 뚫리는데 그럴 때는 그냥 브러쉬로 여기 뚫린데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뚫려 있는 데만
여기도 지금 아마 바로 하면 뚫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선이 끊어진 부분들 이렇게 이런 걸로 이어주면, 그리고 저는 좀 러프 짤 때 좀 텍스처 있는 브러쉬를 써가지고 이게 많이 뚫리는데, 좀 단단한 거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뚫리실 거예요. 러프여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뚫린 것 없이 되고, 여기도 뚫린 게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 올가미 채색 브러쉬, 이걸로 하면은 이런 비어있는 부분들 대충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뭔가 뚫려 있어서 잘 안 되긴 하는데 계속 뚫려 있네요. 아무튼 그런 뚫려 있는 부분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보통 이게 그런 웹툰 일할 때는 보통 선화가 오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바로 하고, 제가 평소에 밤후테 같은 식으로 일러스트 그릴 때는 저는 선화를 막 따놓고 시작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러프 딴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해요. 일단 이거는 그냥 잘 빈 곳을 채워주면 된다 정도니까 일단 꺼놓고 다시 이걸 켜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전 그림 그릴 때 이 실루엣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은 그림이려면은 너무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얘 머리카락이 긴 포니테일인데 이거를 그냥 되게 차분하게 이 머리끈도 안 휘날리고 여기에 나온 이 꼬랑지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렸으면 조금 심심해졌을 거란 말이죠. 이 다리도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딱 모으고 있었으면은 아까처럼 그 움직임이 좀 그림에서 안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 약간 특히 막 원화 같은 거 공부하면은 느끼실 텐데, 스탠딩 같은 거 그릴 때 얘가 진짜 이렇게 뭐 여자 캐릭터 뭐 치마 입은 애라고 쳤을 때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거랑 여기서 뭐가 막 추가돼가지고 치마도 이런 게 아니고 좀 날리고 머리카락도 날리고, 이게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있긴 한데, 이게, 그리고 약간 좋은 캐릭터들은 실루엣만 봐도 좋은 캐릭터성이 느껴진다?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게임 일러스트보다 만화 쪽에서 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그게 더 강조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그 진짜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 나루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이 검은 상태로 실루엣만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쳐보니까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약간 원나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나루토만 해도 막 그 삐죽머리 그 있고, 맞아, 그 포즈 잡는 거에서도 이게 되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마 다른 분들 그런 그림에 대해서 막 강의나 강좌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텐데, 뭐 콘트라포스트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탠딩 잡을 때. 그것도 약간 이런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느끼게 해주고 그림에 좀 리듬감이 있게 느껴지게 하려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루엣이 중요하다. 이거는 오늘 그 내용은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깔아놨을 때 얘 실루엣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통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많이
이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뭉쳐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 막 머리카락 너무 풍성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가려지면 갑자기 좀 심심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띄워놓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거를 잘 잡는 게 그림 그릴 때 중요한데 이걸로는 그런 걸 좀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이게 일을 할 때는 선화를 제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맞아요. 저도 제일 제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 되게 어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실루엣 잡는 거랑 이런 형태 잡는 거를 진짜 어려워했어요. 거의 아직도 어려운데 진짜 취준할 땐 그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근데 좀 완성을 많이 해보고 저는 근데 되게 실루엣 같은 게 원화 공부할 땐 별로 안 됐거든요. 그게 잘 터득이 안 됐는데 이렇게 회사 입사하고 나서 갑자기 일러스트를 그리라고 하셔. 근데 회사에서 내가 안 해본 거라고 저 못합니다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렸어요. 막 그냥 자료들 참고해서. 근데 일러스트들이 이런 실루엣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래서 일러스트를 많이 그렸더니 오히려 거기서 좀 실루엣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선 쓰는 거나 이런 그림에서 좀 움직임을 넣는 그런 거를 일러스트 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스탠딩이나 원화 하는 것도 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밑색 영역을 잡는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빨리 하려고 약간 이런 형광색의 컬러를 쓴 거고 이게 나중에는 다른 색으로 바꿔도 돼요. 이걸로 다 어느 정도 영역을 잡고 나면 저는 그래서 보통 좀 이런 색으로 많이 해놓긴 하는데 좀 눈 편한 색? 이거는 그냥 자유예요. 이거 밑색 칠할 때까지도 일부러 형광색으로 놓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야 빈 곳이 잘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거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그러고서 밑색을 까는데 밑색을 보통 좀 분리를 해서 많이 쓰잖아요. 특히 셀식으로 채색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방법은 그냥 한 레이어에 다 넣어요, 색을. 그래서 지금 피부색 깔고 있고 그리고 컬러도 막 너무 깊은 고민을 하면서 깔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이게 또 수정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단 막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저 지금 그 자료 안 보고 대충 제 머릿속에 있는 색깔로만 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밑색이 내 맘에 안 들게 나와도 금방 수정이 가능하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도 비어 있었나?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2시에 수업이래. 방송하게 될 미유라고 합니다. 제 이 캐릭터는 미주님께서 또 만들어주셨고 지금은 약간 이게 꼭 뭐 웹툰에만 한정된 건 아닌데 제가 웹툰 어시 일도 조금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배운 좀 밑색 빨리 까는 방법이랑 좀 명암 빨리 까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색도 이따가 그 수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막 깔게요. 이게 포토샵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까 거기까지는 포토샵으로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다음이 조금 더 포인트거든요. 이거에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근데 그 기능이 아마 포토샵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 마법봉 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 뒤에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보면 보통 이거 많이 쓰잖아요. 편집 레이어 다른 레이어 참조 선택해가지고 이 선화랑 뭐 컬러랑 이런 거 다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칠할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은 색으로 해야지 하면서
이걸로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칠하는? 근데 이거 말고 요거 중에 이런 색 선택이라는, 그쵸?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쓰거든요? 색 선택이라는 이 마법봉도 있어요. 그거 하면은 제가 이거를 방금 깔았는데 조금 검정색이 초록빛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섀도우를 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색 선택으로 이걸 하면 한 방에 잡혀 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검정색이라 이게 지금 다른 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 끄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을 그냥 조금 편하게 깔아도 된다고 한 게 어차피 나중에 진짜 터치 한 번으로 수정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막 깔아볼게요. 그리고 색 선택이 이거 말고 이 뒤에서 다른 단계에서도 진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그거라서 저거는 이거 그리고 이 방법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릴 때 유용한 이 클튜 기능 중에 하나라서 저거는 많이 알아두시면은 여러 군데 많이 쓸 거예요. 그냥 머리도 좀 레이어에 몰아서 해줘도 돼요. 일부러 좀 한 레이어에 몰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은 좀 채색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 근데 이거보단 밝았던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그냥 깔아둘게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펜아트를 칠하는 거니까 색을 제가 설정한 거지만 이 웹툰 어시로 하게 되면은 작가님들이 다 색을 지정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밑색은 딱 그냥 그거 찍어서 칠하면 되니까 이게 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얘는 좀 너무 하얀 거보다는 약간 미색 정도로 깔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꺼보면 이 선 있는 쪽이 지금은 제가 실수로 다른 색으로 채웠는데 칠해주다 보니까 다른 색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엥? 보통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게 다 정해져서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 방식대로 아까처럼 칠을 해놓으면 일단 이거 좀 채우고 근데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심지어 제가 방금 좀 인위적으로 다시 이걸 지워가지고 더 뚫려 있거든요. 근데 또 이 단계에서 뭘 하면 되냐면 사실 이거는 더 많이 안 쓰실 거예요. 특히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클튜 도구 중에 선 수정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되게 이거 뭔 소린가 싶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선폭 수정. 그리고 이게 도구 속성 들어가면 지정 프로브 넓히기, 좁히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게 채색보다는 선화에서 많이 쓴 건데 지정 폭으로 좁히기를 하면은 얘네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넓히기를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채색보다는 지금 제가 벡터로 선을 따놨는데 이걸 좀 꺼놓고 여기 넓히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물이 이거니까 이걸로
이건 좀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되게 얇은 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굵어져요 얘가. 그리고 이 좁히기도 똑같이 그 레스터도 되긴 해요. 저 밑에 깐 것도 레스터고, 그리고 여기도 굵은 거 이렇게 하면 얇아져요. 근데 벡터는 그 브러쉬 모양이 유지된 채로 굵어지고, 레스터는 선화를 이걸로 썼을 때는 이게 모양이 그렇게 유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도 레스터 쓸 때는 별로 안 써봤어서 질감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정리 질감이 들어간 브러쉬인데 지금 레스터로 했거든요. 얘를 넓히면은 이게 막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잘 확대해보면 좀 깨질 거예요. 그 벡터로 했을 때보다. 근데 레스터도 막 선을 진짜 엄청 이렇게 확대해서 할 만한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레스터랑 벡터의 차이가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깨지냐 안 깨지냐 확대했을 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레스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아까 이거 이렇게 선 부분이 빈 이 밑색에다가 이 지정폭으로 넓히기를 대부분 그렇긴 하죠. 근데 보통 선은 벡터로 하고, 근데 이게 작가님들마다 다르기도 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출판 같은 거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레스터로 하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웹툰을 그림 때문에 벡터를 쓴다기보단 요즘에는 웹툰도 계속 이 이미지를 계속 확대해서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뭐 프로모션용 이런 걸로 보낼 때는 화질을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이게 실제 웹툰 업로드 될 때는 되게 확 줄여서 올리거든요. 거의 가로가 한 800 이 정도로. 근데 레스터로 하면 그게 다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선 같은 게 그래서 벡터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단행본도, 웹툰도 단행본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거 할 땐 좀 레스터로 돼 있으면은 좀 그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 비어있는 거를 이렇게 지정폭으로 넓히기 이거를 최대로 해놓고, 여기 말고 이 색깔은 여기다가 그냥 엄청 크게 한 다음에 이걸 몇 번 문질러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확대해서 선화를 꺼보면 이상색으로 되기는, 이게 아까 그거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좀 이상한 색으로 되긴 했는데, 제가 원래대로 했으면은 크기 부분 변경할 오류보다는 그냥 벡터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 일러스트에서도 일러스트가 벡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 쓰다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긴 해요. 그게 어차피 선화로 덮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벡터는 보통 그냥 이런 선을 내가 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그어도, 이게 벡터 이거를 조절하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선 수정, 이게 특히 벡터 이거 수정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봐봐요. 이 제어점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 한 선에만 이만큼이나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막 엄청 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어점이 되게 여러 개가 생기는데, 벡터는 결국 이 제어점이 사라지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크기 변형하거나 할 때 이 제어점이
그 제어점이 엄청 얇아져서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선이 사라지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사라지는 걸 제가 봐야 확실히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렇게 채워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요런 거 2번처럼 말고 제가 중간에 그냥 제대로 잘 채웠으면은 요런 부분이 요런 식으로 이 선폭 넓히기를 했으니까 이 금경색으로 채워지거든요, 보통. 아니다, 이거 그냥 집에 오래 안 걸리니까 한 번 더 그냥 스르륵 보여드릴게요. 특히 저는 그 아까 컬러 러프를 짜놓고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컬러 러프에서 색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컬러가 나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쓰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밖에 커졌잖아요. 이게 아까 그 선폭 넓히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밑에 밑색 영역을 잡아놓고 이거를 클리핑 했으니까 이 삐져나간 이 색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 보일 텐데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게 그림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하기보다도 속도 관련된 거거든요. 왜 컨트롤 Z가 안 되지? 이렇게 좀 중간중간 뚫려있는 거는 이 올가미 칠하기 이걸로 하면은 빨리 칠해지고 저는 지금 사실 되게 이 방식 치고는 공들여서 칠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대충 칠해도 돼요. 칠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된다기보다는 제가 그럼 일부러 좀 대충 칠할게요. 그냥 좀 빈 곳 생기게 이렇게 봐야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사실 진짜 시간 없을 때는 거의 색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막 이런 거 뚫려 있는데도 막 그냥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다 보면 보통 한 3시쯤에가 그 1차 마감인데 진짜 2시 막 59분 이럴 때 보내야 될 때가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작가님이 그때 보내는 거지만 그 작가님들 기준으로 거의 마감 1분 전에 물론 그런 거 다 딱딱 지키셔서 세이브까지 쌓아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상황이랑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일부러 이런데 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칠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 눈알도 비어있고 여기 군데군데 비어있잖아요. 이번엔 잘 들어갔나? 이번엔 잘 들어갔다. 이 상태에서 이 선폭 조절로 여기 최대한 넓히게 해가지고 이거를 몇 번 문대주면
아까 비어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그냥 가까이에 있는 색으로 알아서 채워져요. 아까 여기 눈이 이렇게 비어있었잖아요. 근데 가까운 색으로 하면은 이 피부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툴들을 다 알고 있어도 또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이것도 알려주신 분이 그런 웹툰 학원에 되게 그런 만화 오래 하신 강사님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데서 그런 노련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보통 저 같은 사람이라면 기능 있어도 이렇게 활용 못할 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리핑을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근데 아까 밑색 영역을 먼저 잡아놓고 클리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색 까는 데는 전 제일 빠르고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근데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더 빠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눈 같은 거는 이렇게 피부 다 먹여주고 나서 칠해도 되고, 맞아요. 키링처럼 여백이 생기지만 우리가 밑색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밑색 영역을 벗어날 일이 없다. 마스킹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대충 큰 밑색은 다 깔아놨는데, 그 다음엔 뭐 하냐면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그냥 1도 명암 있잖아요. 그냥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 밑에 그림자 그런 전체적인 명암을 그냥, 보통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밑색에서부터 나누고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르게 곱하기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그냥 색 하나로 다 곱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뒤에 가면 이유가 있는데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좀 크게, 저는 보통 이거 할 때 이런 검정머리면은 곱하기를 색 하나로 한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좀 덜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좀 이 밑색을 좀 죽여놓고 이 위에다가 영암을 깔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방식이 그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던 게, 제가 약간 채색할 때 어려웠던 거를 감을 잡기 시작한 게, 투톤 나누는 거를 많이 연습하면서부터 좀 그게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쿠쿠쌤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께서 막 과제 같은 거를 강요하시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셨어요. 되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그냥 해오면은 검사해드리지만 굳이 막 무조건 언제까지 이거 해와라 막 이런 건 안 내주시는 그런 타입이셨는데, 평소에 그림 과제 하면은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투톤 잡는 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튜토리얼 같은 거 만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투톤 잡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딱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 전체에서 이 빛 받는 부분이랑 빛 안 받는 부분을 딱 이렇게 빛이랑 그림자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건 이렇고, 강사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요런 거거든요. 여기는 이 의상을 이렇게 도형화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 흰 부분이랑 그림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만 완성이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반사광 넣고 더 어두운 부분 묘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게 되게 채색하는데 되게 기본이면서도 되게 이런 채색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생각보다 채색을 하다 보면 이거를 놓치게 되기 쉽거든요. 특히 막 반무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약간 내 눈앞에 그런 색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좀 놓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이 명암을 그냥 하나로 다 밀어버리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연한 거지? 사실 이거는 색 아무 거로나 해도 돼요. 그냥 본인이 보기 편한 거 해가지고 이게 약간 그냥 진짜 빛 받을 것 같은 부분은 그림자 안 넣고 그림자 질 것 같은 부분은 그림자 넣고 이것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저희 어릴 때 애니메이션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명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처음 그림 그릴 때 채색한다 하면은 이런 셀식 채색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림자 하나 넣고 이거 곱하기로 해가지고 끝내는? 근데 뭔가 그런 거는 되게 뭔가 그런 입체적인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셀식 느낌의 이런 걸. 근데 이 투톤 잡는 게 이게 나중에 셀식으로 계속 채색을 하거나 반무태 뭐 반실사 이런 걸로 넘어가거나 다 이거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그런 걸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톤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림은. 채색은. 그래서 제가 이 내비게이터를 좀 크게 띄워놓을게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아까 그 투톤 나눴던 게 요거 그 응용 모작 하느라 이걸 했던 건데 아까 그거를 보통 이런 투톤 나눌 때 요런 좀 빛이 확실히 좀 잘 보이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흑백화 시키고 그거에서 이거는 조금 제가 밑색도 회색으로 깔아놓고 해가지고 조금 그게 덜 그래 보이는 건데 잠시만요. 핀터레스트가 제가 아까 웹툰 추천하면서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핀터레스트를 못 찾고 있어요. 약간 오타쿠는 자기가 오타쿠인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약간 웹툰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보통 그래가지고 좀 빛이 예쁘게 들어간 그림도 그림이고 사진도 좀 많이 저장해 놓는데 약간 요런 느낌? 아예 빛이랑 어둠이 좀 확실히 나뉘어져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에 가져와서 그리고 이거는 진짜 딴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방금 핀터레스트에서 이 이미지 복사를 한 거거든요. 컨트롤 C 해서. 근데 여기 파일에서 클립보드에서 신규 작성을 하면은 내가 방금 복사한 게 여기 바로 떠요. 물론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옛날 몰랐어가지고 다 하나하나 저장해서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섀도우를 좀 낮추고 또 색조 보정해서 밝기 대비 여기 들어가서
대비값을 좀 쫙 올리면은 이렇게 물론 이 고유색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고유색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빛 받는 부분은 요렇게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림자 영역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 쫙 올렸을 때 이렇게 여긴 누가 봐도 빛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긴 누가 봐도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거의 그림자가 지는 부분, 빛이 들어오는 부분, 이거 두 개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은근히 어렵지 않게 나눠진다 해야 되나? 여기도 결국 빛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런 데는 그림자 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배울 때 무조건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고 대비를 쫙 올려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나눠라,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그런 느낌으로 좋은 자료가 그리고 사실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하기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이런 거 투톤화 가이드나 그런 투톤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이런 분들? 약간 이렇게 치면은 투톤보단 더 밀도가 올라간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핀터레스트에 영어로 렌더링이라고 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자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흑백으로 이렇게 된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처음엔 이런 거를 보고 감을 잡거나 이런 거를 좀 따라해보면서 감을 잡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거 진짜 좋은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물론 투톤 이상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즘 다들 이 투톤 잡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튜토리얼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되게 참고하기 좋고, 이거는 어쨌든 컬러가 들어간 거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빛 받는 부분이랑 그림자 진 부분으로만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웹툰에 나오는 이런 식의 표현도 맞아요. 석고상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강사님께서는 석고상으로 투톤 잡고, 투톤에서 이제 괜찮은 것 같으면은 거기서 조금 더 어두운 영역이랑 밝은 영역 좀 더 묘사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서, 거의 항상 그 같이 수업 듣는 학생분들이 그 과제 해오신 거 보면 거의 다 그거였어요. 그 피규어 크로키랑 저거 그 석고상 그 투톤 잡는 거, 그거를 되게 많이 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일하면서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좋은 일자리가 그런 워라밸이나 뭐 연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첫 회사 다닐 때 너무 좋았던 게, 그 저희 팀에 그림 그리는 직원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게임 개발팀이 아니고 마케팅 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 빼고 다들 그림을 그릴 줄 모르시니까 약간 제 포지션이 약간 네 꿈을 펼쳐라 이런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회사를 일도 일인데 되게 내가 혼자서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거 뭐 말고 뭐 회의도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건 있지만 어쨌든 그게 내가 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일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첫 회사 다니면서 그림이 되게 빨리 늘었고 근데 또 이거 웹툰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투톤 잡는 게 되게 이것도 처음 했을 땐 감이 잘 안 오는데 저도 이게 강제로 막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게 바로바로 하게 된다 해야 되나? 이걸로 그 나름 완결도 한 2개 정도 받고 하니까 회차로 치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 좋다. 근데 저는 그 뭐지? 채색은 언제나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선화는 점점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재밌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거 명암 디테일 그만 넣으라고 너 쓰러질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이게 지금은 제가 판타블렛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그 어시 할 때는 아이패드나 그런 액정 타블렛 같은 노트북이 있어요. 제가 비슷한 느낌의 그걸로 하는데 그걸로 하면 이것보다 이렇게 명암 잡는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보통은 그 밑색이랑 명암 정도가 같이 가고 제가 일러스트 할 때는 무조건 판타블렛으로 하는데 이쪽 이런 웹툰 쪽 할 때는 무조건 액정형으로 쓰긴 해요. 그게 확실히 빨라서 사실 그게 뭐 싫어하는 것도 그 작가님이랑 그 스튜디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라서 그게 무조건 이렇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명암이랑 밑색이 같이 가고 후보종은 따로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요즘에는 거의 풀채색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개인 작가님 말고 스튜디오는 거의 풀채색을 좀 선호할 텐데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여기가 너무 별로라 잠깐 다시 비워둘게요. 좀 이따가 스튜디오는 보통 풀채색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길. 그래서 보통 이런 로맨스나 현대물 같은 거는 풀채색을 많이 구하는 것 같고 후보정만 이렇게 따로 구하는 거는 그런 남성향 판타지 있잖아요. 그런 액션물? 그런 거는 후보정만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액션은 또 보정이 조금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테스트 같은 거 봤을 때가 이렇게 풀채색이랑 1도 명암만 밑색이랑 1도 명암 이렇게 2개 하고 하나는 그런 딱 판타지 그런 남성향 판타지 쪽이었는데 거기선 밑색이랑 명암이랑 후보정 이런 식으로 테스트 봤었어요.
보통 미색이랑 명암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색은 특히 좀 뭔가 막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반갑습니다. 퍼플 제리. 그러게 딱 뭔가 제리 느낌이 나네요. 이게 귀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2시에 방송하게 될 미우라고 하고요. 지금은 약간 클트로 웹툰 일하면서 익힌 채색법 같은 거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걸 뭐 역광으로 해도 되고 뭐 밑에서 이걸 써도 되고 이것도 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 제가 일할 때는 물론 작가님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맞아요. 사실 그 투톤 자꾸 셀식 이게 형태가 안 느껴지면 그때부터 좀 잘못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큰 명암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빛이 무조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고서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나누는 게 맞는데 그쵸. 이게 진짜 이 방식대로 하면은 채색이 수르륵 넘어가가지고 근데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딱 들어올 부분 안 들어올 부분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먼저긴 해요. 약간 명암이 그나마 좀 복잡한 부분이고 이 뒤로는 또 갑자기 되게 단순한데 이런 방법이? 약간 이런 내용 나올 거예요. 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파일을 받을 때부터 뭐 여기 역광으로 해주세요 뭐 여기 이쪽에서 빛 쏴주세요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보통 그냥 바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넣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역광으로 해도 되고 뭐 측광으로 해도 되고 그런 건 다 상관없긴 해요. 다 라이팅을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시즌할 때 금전적인 문제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바 하다가 알바 하던 곳이 조금 사장님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알바 때려치면서 친구들한테 알바 느낌으로 시작한 거긴 한데 되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딱 이런 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사님 같은 스타일의 방식을 추천하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작가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럼 작가님들이 스케줄이 좀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이 좀 하긴 힘든 것 같고 진짜 인간 제이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야행성이 많긴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2시마다 수업하게 된 미유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야행성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출퇴근을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건데 원래는 진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근데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인간 유전자에 야행성인 사람이랑 아침형 인간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네이버 작가가 좀 많은데 거기서 언제 그 작가 복지 느낌으로 그런 유전자 검사 그런 뭐 토스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줬대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놀랍게도 야행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행성인 사람들은 그거래요. 그 조상이 옛날에 선사시대 때 그런 야간 보초서는 그런 포지션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 야행성인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발현될 그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안 봐도 야행성일 것 같긴 해. 이랬나 아니면 웃기긴 하겠다. 그냥 제가 게을렀던 걸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유전자 중에 전사 유전자 그런 것도 있대요. 이것도 또 제가 스릴러 같은 것만 보니까 나오는 말인데 그 전사 유전자가 그렇게 딱 진짜 그거래요. 옛날에 수렵시대나 그런 전국시대나 이럴 때 그런 전사였고 막 그렇게 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 그게 현대에 오면은 조금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이코패스로 발현될 확률이 있는 유전자다. 그게 그 제가 막 유사과학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책이 있어요. 그런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고. 그 책이 뭐냐면 어떤 그 뇌과학자가 그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연구 샘플 중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사이코패스의 뇌다 싶은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 거야 하고 봤는데 그게 자기 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에? 나 사이코패스 아닌데?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그게 그런 유전자가 있어도 그게 사이코패스가 발현되는 그 조건이 몇 개 있대요. 발현되지 않을 조건인가 발현되는 조건인가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케어랑 그 사회적인 그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의 그런 거랑 아무튼 그런 사회화를 통해서 그런 유전자가 있어도 그렇게 발현을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글을 쓰신 분은 자기가 그냥 좀 그냥 자기가 조금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냥 막 그 책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무슨 초상집 같은데 갔는데 되게 막 슬픈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런데 되게 그냥 약간 헛소리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싸해진 적이 있다? 근데 그냥 조금 자기가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냥 좀 4차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맞아요 그거.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였는데 잘 몰랐다고? 왜냐면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평생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도 되게 그 과학자분도 집안 환경이 되게 화목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걸 잘 잡아준 거죠, 어릴 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로까지 잘 클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런 타고난 거와 별개로
이런 사회화와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수지 나오는 드라마 뭐지? 제가 또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맞아, 그런 내용 근데 많이 나올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게 막 드라마 단골 소재여가지고. 그리고 막 꼬꼬무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 보면 이 얘기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뭐지? 집안의 환경도 그렇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아 맞아, 똑딱이만 딸도 그 엄마가 완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림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맞아요. 그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이름님 저번에 무슨 스포 얘기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반사회적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그게 전혀 그런 범죄나 막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발현돼서 좀 그런 악질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은 좀 어릴 때 그런 게 좀 확실히 크긴 하다고. 물론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가정 내에 그걸로 잡힐 수 있느냐 아니냐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제가 이름님께도 막 계속 추천했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에 살목지 갔다 온 후기 쓴 블로그 있거든요. 그거 진짜 웃겨요. 살목지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그거 보면 살목지 하나도 안 무서워짐. 맞아. 그래서 아동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내용이었어요. 결국 그것도. 그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아니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자가니까 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냐고. 이따 제가 이거 컨텐츠 이 뭐지 그림 관련된 거 다 끝나고 시간이 나면 그 블로그 보여드릴게요. 진짜 재밌음. 맞아. 내비게이션에도 막 뭐지? 뭐 차 지금 몇 대 있다고 하는데 나밖에 없네요. 이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고. 제가 사실 원래 선화를 잘 따는 타입이 아닌데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선화를 따서 선이랑 지금 명암이랑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명암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저처럼 선화 평소에 잘 안 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러프에다가 진짜 이 선 없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선화를 자주 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딱딱 맞춰서 잘 하실 테지만 이런 거 잘 자주 안 하다 보면은 그 내가 하려고 했던 요거랑 선화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 웹툰은 선으로
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도 선화 작가님들이고 그냥 그 선화 작가 말고 어시도 선화를 제일 그 페이도 높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 워낙 후보종 많이 들어가는 게 빡세게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후보종도 되게 맞아요. 이게 저 같은 반무태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뭐 스케치나 러프에서 이상해도 영원히 고칠 수 있잖아요. 좀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형태 같은 건 근데 선을 일단 한번 따면은 수정하기 힘들어서 특히 웹툰은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선화가 한 번에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선화를 막 엄청나게 예쁘게 하려고 공부한다 이런 타입은 아닌데 그런 쪽에서는 선 맛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청강대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입시할 때만 해도 거기가 만창과였는데 그러니까 웹툰이 막 엄청 많진 않던 시절? 아니, 물론 그때도 웹툰 많았지만 막 지금처럼 많진 않았던 시절이라 그때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가자마자 만창과 학생들은 선 긋는 거부터 과제가 나온대요. 근데 그 선을 엄청 많이 그어야 된댔나? 애니과는 막 들어가자마자 손 하루에 10개씩 그리기 이런 거 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중요시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만창과 거기는 그 선 긋는 그게 온라인은 이런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아마 긋는 과제였을 거예요. 근데 에버랜드로 MT 가면 같이 못 놀지 않나요? 에버랜드 여러 명이서 가기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나? 저도 그래서 막 대학 친구들이랑 맨날 어디 가자 할 때도 에버랜드 가자 하면은 이거 무조건 중간에 한 3-4명이서 갈라지게 된다고 안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동기들끼리 뭐 어디 가자 할 때. 근데 청와대 학생도 엄청 많지 않나? 그 과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업일에 계속 방송 2시부터 방송하게 될 미유라고 합니다. 전 청강대 출신은 아니고 그냥 주변에 청강대 출신이 많아서 맞아요. 전 롤코 못 타요. 제가 귀신 안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그런 걸 더 무서워해요. 실제로 그걸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전 놀이기구 잘 타는 사람이 더 신기해. 전 공포 영화는 상관없는데 그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그걸 또 이게 저는 약간 팬더마우스 그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안을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컬러가 정해져가지고 그냥 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은 보라색 G?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학생 때 학교에 TV 같은 거 있잖아요. 장에 이렇게 거기서 어떤 애들이 그냥 중학생 때 다들 도파민 중독이라 그래. 계속 그때쯤에 막 유튜브에서 한창 떠들던 게 무슨 다이빙 하다가
머리 깨져서 죽은 사람 영상 같은 게 막 유튜브에 엄청 돌았는데 아니 그걸 어떤 애들이 반 전체 TV로 그걸 강제로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똑같이 아니 그거 심지어 그 영상 보면 무슨 그 머리 터진 그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심지어 그 반 TV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틀었어. 그것도 그 에피가 그 무슨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막 그런 에피였는데 제가 그때 그 뭐지 여의도 좀 갈 일이 많았거든요. 그쪽이 본가랑 가깝기도 하고 막 학교에서도 거기 자주 가고 그래서 근데 여의도 갈 때마다 그 마포대교 건너야 되는데 계속 그거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잔인한 거에 트라우마 생겼어.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그런 거 무서워하다 보니까 약간 놀이기구도 아 이거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사고 나면 죽는 거잖아. 막 계속 이런 물론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이걸 제가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감이 제일 그거 같아. 범퍼카 재밌죠. 제일 재밌는 거 신밧드의 몸 이런 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크게 나눌게요. 이 다음에도 좀 형태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제 사실 긴장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그냥 들이부었거든요.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진짜 안 그래도 이 선화를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오전 시간에 완성한 건데 아 진짜 이거 완성 못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 전날에 준비 안 해놓으면 괜히 불안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아 이거 아침에 완성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사실 그 시간에 그 걱정한 시간 했으면 됐을 것 같기도. 사실 별로 안 걸렸어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걱정만 엄청 하고. 난 진짜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어디 문 닫아야 돼요. 빨리 어딨지? 그거 어딨지? 이거 아닌데? 이거 줬던 거 줬던 거 여기 있다. 성불이랑 근데 이거 지우는 법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 지워도 돼. 맞아요. 안 줘도 돼요. 이거랑 머리 짱 커. 안녕하세요. 다음 화보 누구야? 가자. 저거
아 뭐야 혹시 계장님 왔다 가셨나요? 뭔가 채팅창이 활발해졌어 딱. 다들 역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 뭐야 대박. 이게 뭐예요? 마음에 드는데? 저도 이 선글라스 주세요. 아니 진짜 TMI인데 제가 저번 달에 그 유럽 여행 갔다 오느라 거기는 웬만하면 선글라스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막 스위스 이런 데는 햇빛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햇빛이 세더라고요.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글라스 샀는데 딱 저 모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약간 저런 쉐입이 뭔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맥저 같은 느낌의 완전 세모는 아니고 저런 모양으로 동그란 그거였는데 딱 진짜 맥저 선글라스 같은 거. 맞아. 약간 근데 약간 각도는 이 선글라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얼굴 형이 그 모양이 맞나봐요. 막 옛날에도 막 그런 파티룸 같은 데서 그런 하트 선글라스나 외계인 맥저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나 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굴형별로 잘 어울리는 뭐 헤어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제 얼굴형이 이런 거에 잘 맞나 봐요. 약간 저 얼굴이 동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캐릭터도 좀 동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동그란 얼굴을 시선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인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동그랗긴 한데 머리가 얼굴보다 진짜 얼굴이 약간 되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더 크다 해야 되나? 이마가 되게 넓어가지고 그래서 앞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니는데 앞머리 내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얼굴 이만큼인데 까면 여기까지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영원히 앞머리 내리고 살고 있어요. 누가 막 저런 얼굴형들 뭐 피자두상이라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좀 턱이 작고 좀 약간 턱이 짧고 작고 이런 스타일 이면은 위에가 다 당연히 크니까. 근데 또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또 엄청 당당하게 까고 다녔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미소녀 같다는 건 아닌데 그 두상 모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막 귀여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미소녀 이목구비가 들어갔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진짜 그 서구적으로 되게 미인인 애가 있는데 되게 좀 얼굴 각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약간 그 여기 하악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귀 밑에 그런 것도 좀 있고 막 눈도 엄청 크고 코도 엄청 높고 이런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오타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귀여워지고 싶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 저 같은 두상이 더 탐난다고 하는데 전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쵸. 약간 그 느낌이에요. 심지어 그 친구는 키도 엄청 커요.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인데 아니야. 근데 키는 별로 안 부럽다고 했어요. 그 미애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는솔로 키가 되게 작거든요. 아마 140 후반대 정도고 제가 150 초중반인데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친구까지 해가지고 셋이서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키는 작아질 거면 저 말고 미애처럼 확실히 작아질 거라고. 자기 140대 되고 싶다고. 그 친구는 거의 170 다 되는데 완전 140은 아니고 한 140 후반대? 사실 막 저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되게 맛있겠다. 근데 되게 시세가 얼마나 되지? 근데 저랑 그 미애님이랑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처음 됐는데 언젠가 아바타로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그 친구랑 저랑 다 중3 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반에서 제일 작은 1, 2등이었는데 중간에 둘 중에 아무도 크지 않고 똑같이 자랐어요. 아니 근데 그 친구 얘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안 된다고 하면 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지. 심지어 거의 둘 다 한 몇 센치도 안 컸어요. 아 진짜 초대석 하고 싶다. 그 친구 진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건 안 웃긴 편이에요. 그 친구 치고 엄청 방송이라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안 웃기게 군 거고 되게 체면 차린 거예요. 그게 저 진짜 그 친구보다 웃긴 사람 살면서 몇 번 못 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얘기하긴 했어요. 그 방송이니까 좀 어느 정도 자제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니까 안 웃기려고 한 게 그 정도인. 아무래도 그분도 작가 그 웹툰 작가면 아무래도 그런 여론을 신경 쓰는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런 댓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약간 그런 카메라 의식하고 적당히 한 건데 그 세상의 반응이 그랬다고. 제가 별로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맞아요. 진짜 그냥 그 제 친구이자 맞아 이 채색법을 알려준 작가님인데 그 어글리우드 작가님 그 미애님이라고 그분이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었어서 그분 얘기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웹툰 학원을 다닐 때 어떤 되게 그 만화랑 웹툰을 엄청 오래 해오신 작가님께 이거를 배우고 이 비슷한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약간 자기 스타일로 변형을 시키고 그걸 또 제가 제 스타일로 변형을 시킨 게 약간 요런 방식이에요. 사실 이게 그 중요한 거는 앞에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요거는 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트위터에도 올리고 아마 그 라움 카페에도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가 수업할 때도 거의 약간 다들 처음에 좀 그 첫날이라서 뭔가 피드백 받을 게 없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스타일의 채색을 하시는 분이다 싶으면은 거의 이걸 항상 제일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게 되게 꿀팁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시를 하셨던 다른 작가님들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그분들의 그걸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약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말하느라 지금 좀 너무 느려지긴 했는데 이것도 평소에 일할 때는 이 정도로 해도 한 30분 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절대 그런 기술 옹호가 아니고 내가 기계가 된 것 마냥 작업하거든요. 내가 AI가 된 것 마냥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진짜 시간 별로 안 걸려서 AI가 인간의 그거를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도 이렇게 기술을 좀 갈고 닦으면 AI보다도 빨라질 수도 있다. 물론 뭐 이게 그렇게 빠르다고는 하진 않지만 저는 첫 회사 다닐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그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니 또 치즈가 켜버렸네. 그니까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그게 AI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일러스트 파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건 줄 알겠어요. AI 너무 그러니까.
요게 한 5일? 그러니까 일주일, 회사에서 일주일이면 5일? 이거는 좀 그 얼굴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5일이었고, 요거가 약간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한 2, 3일? 이건 배경도 좀 단순하고 하니까. 이것도 거의 그냥 그랬던 것 같고. 맞아. 이건 중간에 좀 삽질을 해가지고 한 이것도 5일 걸린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삽질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거 답이 없다, 그냥 다 갈아엎자고 그냥 구도를 다 바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 실제로 한 것만 하면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게 인게임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서 보면 좀 그 정리가 안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데, 이건 진짜 하루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배경은 그 회사의 사내 소스 쓴 거라서 이것도 금방 했던 것 같고, 이것도 좀 사람이 많아서 이게 좀 걸리긴 했는데 이것도 한 2, 3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명함 넣는 거 말고 이 뒤에가 진짜 거의 획기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 손이 엄청 빠르거나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 뭐 그림에서 그런 삽질하는 과정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이 방식 자체가 빨라가지고 좀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략 이 정도만 해놓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브러쉬 같은 것도 나중에 다 공유를 드릴게요. 이 올가미 채색 이거는 워낙 많이 쓰셔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아마 클튜의 기본으로 있는 그 기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제가 다운받은 건데 사실 이거는 이게 블렌딩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꼭 이 브러쉬 아니어도 그냥 클튜에 있는 흐리기 그런 거 해도 되거든요. 그 블러 칠하는 거, 요런 걸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평소에 블렌딩 하는 거랑 방식이 맞아가지고 이걸 쓰는데, 이걸로 이제 좀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야, 근데 왜 이렇게 세지? 그리고 이렇게 피랍이 좀 안 맞다 싶을 때 이 피랍 검지 레벨 조절 어딨냐, 이걸로 이렇게.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렇게 조절도 되고 뭔가 이상한 게 돼버린 것 같은데. 왜 조정이 안 되지? 피랍이 안 눌려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이거 흐리기로 해도 되니까 어쨌든 이거 블렌딩을 해줍니다. 피랍 자체가 안 되나? 이건 되는데 이 브러쉬가 뭔가 잘못됐나 봐. 이게 그냥 바로 옮겨온 거라서 컴퓨터에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코미 이럴 때 사실 얘가 땀 흘리는 이런 거 놔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럴 그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 괜히 건드렸다 꺼질까봐 해도 똑같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좀 괜찮다. 아무튼 이건 블렌딩 하는 거는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어쨌든 이 좀 명암을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송을 하게 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2시에 방송하게 된 미유라고 합니다. 아까까지 계속 강의라고 하다가 방금 처음으로 방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는 기준은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진짜 뭔가 쉽게 생각하자면 빛이랑 그림자랑 빛 부분이랑 그림자랑 나뉘는 이 넘어가는 이 영역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막 더 따지면 더 뭐가 있긴 한데 제일 그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림 배우면은 제일 먼저 항상 보게 되는 요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 딱 그림자가 여기 이만큼 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풀리거든요. 풀리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 같은 특히 동그란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그냥 딱 여기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랑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이거에 가려져 생기는 그림자 있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이걸 영어로 하면 캐스트 섀도우인데 솔직히 뭐 용어까진 그렇게 전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용어보단 이거에 대한 감을 잡는 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늘어지는 우리 하굣길에 보이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좀 연해지거든요. 요거 두 개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웹툰들도 보면 이게 저는 그림은 내가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둘 다 해봐야 좀 감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막 엄청 찾아본 게 이건데 이게 되게 그런 비표현이 잘 돼 있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빛 받는 부분에 이렇게 풀려져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요만큼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풀려져 있고 여기도 풀어도 되는데 요 작가님께서는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셔서 이런 정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 그냥 제가 평소에 블렌딩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좀 갑자기 좀 깜놀 장면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셔츠 이렇게 핏 받고 여기 밑으로 쭉 어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경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이런데도 특히 막 역해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좀 대충 해놓긴 했는데 이런 가슴 부분도 특히 이렇게 동그랗게 넘어가는 부분이라 풀리고 여기 목 밑에도 밑에가 결국 이거 얼굴 때문에 가려져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려지는 그림자도 멀어지는 부분 이렇게 연하게 해주고 요 정도만 잘 지켜도 요것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거라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는 그거 이렇게 동그랗게 넘어가는 것보단 이 옷주름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라서 그냥 놔뒀다? 이런 느낌? 이게 사실 이런 이론보다도 그냥 많이 보고 해보면서 좀 감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좀 옷 부분에 이렇게 풀릴 만한 데가 많은 거고 옷은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게 계속 교차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채색하는 스타일마다 다른 거긴 한데 되게 머리에서는 이런 블렌딩을 많이는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그 머리카락 묘사를 좀 이렇게 면적으로 하냐 덩어리 쪽으로 하냐의 차이긴 한데 그 약간 그 덩어리 느낌으로 하는 게 그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미국 애니메이션틱한 그런 채색 있잖아요. 그랑 그 뭐라고 하지? 그 북미풍? 그런 데가 되게 머리카락에서도 이런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북미풍 이런 그림들은 진짜 네 맞아요. 카툰보다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캐주얼 게임이라고 많이 하는 그 머지 게임 같은 거. 잠시만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나오고 요런 딱 북미풍 북미풍이 아닌데 이건 다 약간 요런 느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북미풍 쳤는데도 AI가 참 많이 나오네요. 옛날엔 막 이런 거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냥 딱 그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즈니 뭐 그런 느낌이나 그런 뭐 머지 게임, 퍼즐 게임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요런 것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 미국 애니 같은 느낌? 그런 데선 저런 식으로 채색 많이 하긴 해요. 그 실제로 그 영화 자체도 3D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거 풀어주는 거를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딱 떨어지고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면은 이런 걸 별로 안 하시고 약간 저처럼 좀 반모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면이 나뉘는 부분 이런 데 풀어주고
역시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럽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채색이 진짜 이 투톤 잡고 이거 블렌딩만 잘해줘도 거의 반 이상 먹고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평소에 자료 같은 거 많이 보고 실제로 채색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감을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첫 방송 주제로 이걸 한 것도 뭔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좀 제일 자신 있게 이거는 진짜 좋다라고 알려드릴 만한 게 이거 같아서 거의 제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거의 전파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제 못 벗기나? 선글라스? 약간 이걸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디 보자. 근데 솔직히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일단 이거 하던 거부터 하고 벗기든가 해야겠다. 이게 나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선글라스에 정신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저는 반무트 할 때도 거의 그냥 선만 안 땄다 뿐이지 이거랑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더 디테일 추가해서 조금 더 채색 퀄리티 높이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보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잡아놓은 예상해놓은 거 한 5시, 6시까지였긴 한데 사실 더 해도 저는 상관은 없긴 해서 웬만하면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6시까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뒤로는 그냥 디테일 추가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스타일로 막 그림을 다 끝내는 편은 아니라 아 근데 오늘은 야근할 수 있는 날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할 말이 없어져서 금방 끄게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들 채팅을 이렇게 쳐주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어제 잠을 못 잤던 것도 채팅 안 올라올까봐. 제 강의 때도 수강생분들이 그 마이크 안 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채팅으로밖에 소통을 안 하니까 채팅 안 올라오면 갑자기 불안해. 맞아. 솔직히 저도 근데 저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시작됐다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런 수업을 보통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서로 얼굴 알고 이런 사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이면은 좀 그런 거 마이크 킥이 좀 그래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학생분들도 대답해 주시는 것도 일이야. 계속 네네네 이것도 계속하면 뻘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 켜서 말 많은 것도 약간 포트폴리오 반이 좀 약간 다들 전투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취준생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래 다녀야 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뭔가 더 얻어가려고 좀 전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어보려고 막 난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저 취준생 때 맨날 뭔가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신가 했을 때 맞다 이거 하나만요 이러고서는 또 대답해 주시면 또 맞다 이거 하나만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시에 방송을 매주 금요일 2시에 방송을 하게 될 유유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방송이라고 나온다. 지금은 약간 제가 웹툰 일하면서 배웠던 익혔던 채색 한번 시연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 대충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서부터가 또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싶을 만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 단계에서 다시 밑색을 100%로 켜놔요. 그러면 이제 명암이 색 하나로만 들어가가지고 요런 느낌인데, 이게 이러다 보면 거의 이 색은 거의 피부색에 맞춘 명암 컬러라 다른 부분이랑은 좀 이게 너무 핑크빛이기도 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색 선택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명암색을 한 번에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곱하기 레이어에서 이 투명 픽셀 잠금을 누르고 여기
밑색을 내가 바꿔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일단 여기 상의 이거를 바꿔줄게요.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긴 좀 푸른 톤으로 이 정도로 그림자를 색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곱하기 레이어에다가 투명 걸어놓은 거에다가 이제 채우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나머지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 어두운 색이니까 더 어두운 걸로. 그래서 일부러 그 레이어 한 개에다가 밑색을 몰아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눠도 할 수 있나? 그 나눠도 뭐 그룹 지어놓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이 녹색이랑 핑크색은 되게 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은 많으신 분들 한 명암 5개까지도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작가님들 한두 개 정도로 나눈 것 같긴 해요. 그냥 약간 푸른 톤이랑 핑크 톤 2개 정도? 근데 약간 일러스트로 생각을 하면 좀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웹툰은 그 시간 싸움이니까 적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특히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뭐 더 밝게 할지 검게 할지 더 빨갛게 할지 이런 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이 스포이드도 이 표시색 추출이 있고 레이어에서 색 추출이 있는데, 표시색 추출을 하면은 그냥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나온 이 색. 근데 레이어에서 색 추출을 하면은 이 여기에 들어간 이 곱하기를 표준으로 바꾸면 이거잖아요. 이 색이 찍혀요. 그래서 이게 그 이런 곱하기 레이어 쓸 때 여기서 색 빨리 찍어내기 되게 편하고. 근데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이걸 찍어보면 지금 요 정도 컬러니까 저는 좀 푸르게 만들고 싶어서,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좀 컬러 슬라이드만 옮겨도 그럴싸해져요. 그럼 피부도 전 좀 진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좀 더 뽀용한 색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너무 이거 곱하기 색을 감잡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거 밑색에서 찍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그냥 웬만하면 괜찮아요. 물론 막 밝은 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안 올려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이 정도 해놓고, 사실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 여기서 좀 그라데이션 같은 거를 좀 줘요. 이런 특히 머리카락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되게 피랍이 세네. 그래서 이런 앞머리 같은 데는 이런 피부색이 좀 비친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여기 그 밑색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화장기에는 그 뭐지? 되게 그
뭐였더라? 그 먹칠을 하고 나서 거기 그 가장자리에 약간 역광처럼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넣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작가님들도 그거 되게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입체감 확 살리기 편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해놓고 아 맞다, 이거는 곱하기 밑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곱하기도 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빛 들어오는 영역 같은 거 표시하는 느낌으로 좀 요런 데다가 색 조금 넣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더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 더 어둡게 눌러줘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게 밑색 레이어에다가는 말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이 채색법에서는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특히 이런 어두운 부분은 명암 몰려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에서도 막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이 뒤에 오버레이 같은 거 올릴 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아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맨날 넣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옮겨져가지고 비슷한 거 없나? 일단 없으니까 딴 거부터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저는 보통 빛 느낌 넣을 때 이 위에다가 오버레이나 이런 뭐 더하기도 쓸 때 있고 스크린도 쓸 때 있고, 요거는 근데 약간 무슨 정해진 막 그런 컬러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색 설정해서 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따뜻한 빛 아래 있다 싶으면 이런 더하기로 이런 느낌으로 해줘도 괜찮고,
요 피부 쪽 같은 데는 이 빛 받는 경계 부분에 오버레이로 약간 이런 붉은 톤 넣어줘도 되게 괜찮아요. 이건 약간 그 이론적인 거랑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피부는 빛이랑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좀 채도가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약간 피부 밑에 그 피가 흐르고 막 그런 게 좀 투과가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아요. 그래서 피부에는 이런 오버레이로 색감 넣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네네, 이게 요거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론적인 거에도 가까워서 이런 더하기 해놓은 이런 것도 색감 못 잡겠으면은 그 아까 레이어에서 색 추출 이걸로 하면은 색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좀 보정 레이어를 많이 쓰는 편이라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피랍이 제가 쓰는 것보다 엄청 세가지고 좀 이게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완성된 것도 제가 조금 더 만져가지고 올리거나 할게요. 지금 색 강도가 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뭐 빛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뭐 더 추가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스크린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약간 반사광처럼 넣어줘도 되게 간단한데 되게 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반사광은 너무 과하지 않게. 거의 이런 그냥 너무 붙어 보이는 부분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밤무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위에 선만 그럼 좀 두꺼운 걸로 따면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상하게 채색 브러쉬면 피랍이 엄청 세가지고. 지금 거의 점유하듯이 찍혀 있어. 엄청 약하게. 이런 거 하고 스크린으로 약간 공기원근 느낌으로 이런 거 날려줘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에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색조 같은 거 이렇게 바꾸면은 지금 빛을 거의 더하기 레이어로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빛 약간 컬러를 변화시키고 뭐 배경도 그거에 맞춰서 좀 색조 고정을 하고 하면은 조금 다른 느낌의 빛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거면은 조금 그 밤에 달빛이 비쳐서 좀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러고 또 역광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밤 느낌이 나야겠죠? 그러고 뭐 아니면 조금 노란색 없나? 노란색? 좀 적당한 노란색이 안 나오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하면 그런 원래 한 건 약간 그런 노을 같은 느낌이었고 이런 빨간 건 약간 그런 약간 정육점 조명 같은 그런 일부러 빨간 조명 아래 있다는 그런 느낌? 약간 판타지나 액션에서 이런 색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것도 막 채도도 좀 낮춰서 조금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럴 수도 있고 더 밝게 하고 싶다면 명도 이런 거 확 올려도 되고 근데 이건 너무 휘영 같으니까 아무튼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약간 이 정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바꿔놓고 보통 이렇게 지금 이목구비랑 이런 머리카락 정도 나눠놨는데 이런 머리카락 같은 데 어차피 검은색이라서 상관없는데 이런 이목구비 같은 데는 조금 약간 그 선화 위에다 클리핑 걸고
이런 갈색으로 좀 색 변환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물론 좀 약간 이런 건 조금 더 그 섬세한 느낌 채색에서 하는 거고, 이것보다 좀 선 굵고 약간 그런 느낌에서는 선색 굳이 안 바꾸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조금 그림이 좀 선이 얇은 스타일이라, 그런 이런 분할 경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색 바꿔줘도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동물 같은 애들은 특히 코가 좀 핑크색이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바꿔주면 좋고, 네, 그래서 아까 그 어시 했다는 작품 중에 그 아까 이게 되게 귀여운 고양이랑 햄스터 나오는 웹툰이 있는데, 걔네는 코 색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코색 그 색대로 코색을 변경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실 아까 제가 신발에 원래 좀 금색 같은 띠 있는데 그걸 안 넣었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그냥 나중에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색이 비슷해서 좀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림 채색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제가 그림자 꺼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명암 별로 안 주고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좀 이렇게 입체감을 낸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끝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라데이션으로 그렇게 채색 끝낼 때도 좀 그런 입체를 생각해 가면서 그 명 꺾일 만한 데다가 그라데이션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시 이렇게 변하고, 또 이 금색 부분 조금 금색의 자연스러운 그림자로 바꾸고 싶다면 이것도 또 그림자색 변경해주면 되고, 아니 사실 여기 위에 채색을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피랍을 어떻게 좀 변경이 안 되나? 됐나? 된 것 같다. 이랬는데 또 나중에 설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면 큰일인데.
제가 원래 쓰는 그 헤어 브러쉬를 바로 찾을 수 있으려나? 안 되면은 그냥 비슷한 걸로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일단 그 머리카락 하이라이트 넣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소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옆으로 옮겨놓고. 아니 근데 저는 작업할 때 맨날 그런 댄스곡 같은 거 틀어놓는데 동숲 이것도 계속 들으니까 뭔가 되게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말하자마자 바뀌었네. 이 캐릭터가 딱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저 동숲 캐릭터 중에 그 쥐 주민들도 좋아하는 게 애들이 귀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그 치즈 같이 생긴 애도 있지 않나? 아니 하이라이트 너무 옛날에 다운받아가지고 대체 어딨는지. 그리고 전 퀼츠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재 들어가자마자 무료 소재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거 다 다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미 다운받아 놓은 게 많아서 막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옛날 회사에서 딱 소재 같은 거 별로 없었을 때 그때는 그냥 출근하자마자 한 20분 정도는 계속 그 신규 소재 같은 거 다운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요즘은 거의 기간 지나면 유료화 이런 게 대부분인데 특히 막 그런 거 유료화되면 겁나 비싸가지고 전 특히 그 포즈 소재들 엄청 그냥 보이면 다 다운받았거든요. 맞아요. 딱 쇼핑하는 느낌. 무료 소재는 진짜 딱 아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그냥 다 다운받으면 되니까. 전 그 포즈를 3D로 실제로 불러오지 않을 때도 그냥 포즈 다운받아 놓은 거 여기 소재 관리 이런 데 들어가면 종류별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다운받은 걸. 여기 3D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아 3D는 안 옮겨졌네.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은 한 종류별로 하면은 포즈도 종류별로 짜라락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나 포즈 뭐 그리지 할 때쯤에 그거 보고 거기서 이런 포즈 해도 되겠다라고 해도 되게 편해요. 예. 근데 이것도 진짜 엄청 조금인 거예요. 옮겨진 게 조금인 거고 원래는 훨씬 많은데 하이라이트
그냥 쳐가지고 아무거나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건가? 이게 일러스트 할 때는 저도 하이라이트 웬만하면 그리긴 하는데 이런 만화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이런 브러쉬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뭐지? 약간 제가 그 맨날 쓰는 하이라이트 브러쉬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되게 핀터레스트에서 본 그림 중에 그거랑 똑같은 걸 쓴 것 같은데? 되게 그 채색 스타일에 맞으니까 직접 그린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레퍼런스도 있더라고요. 좀 찾을 수 있으려나? 이게 그리고 하이라이트 브러쉬도 되게 모양이 천차만별인데 그 내 채색 스타일에 맞는 거 찾으면은 진짜 딱히 하이라이트 안 그려도 그거만으로도 되게 완성도 쫙 올라가는 게 많아서 이런 거 되게 하이라이트 브러쉬 하면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보통 거기서 하나씩 써가면서 내 그림체에 맞는 거 찾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였지? 어디였지? 제가 소재도 그렇고 핀터레스트에서 레퍼런스도 그냥 엄청 저장해놔가지고 찾는 것도 좀 일이긴 해요. 그리고 당연한 거긴 한데 핀터레스트에서 자료 저장할 때도 막 뭐 사람 인체가 나온 뭐 사진이다 이래도 뭐 굳이 인체 저장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인체 사진이긴 한데 되게 빛이 예쁘게 들어갔다 그런 거면은 저는 그냥 빛 참고 자료에 넣고 그래요. 약간 자료를 이게 어떤 자료다 보다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맞춰서 저장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막 그 빛 자료 폴더 들어가면 막 일러스트도 있고 막 사진도 있고 그냥 되게 별거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 번에 찾을 때 좋더라고요. 제가 찾는 게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운됐나? 제가 맨날 쓰는 게 이건데 이거 헤어 하이라이트도 여기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뭐 더하기나 더하기 발광이나 스크린 이렇게 3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 여기 머리카락만 밑색 잡고 하이라이트 브러쉬로 이것도 나중에 다 공유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빛 컬러를 붉은 톤으로 잡았으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이게 지금은 더하기라서 아마 색조가 이게 한색 이거 그냥 붉은 톤으로만 나오는데 아마 다른 그 설정이면은 이게 약간 배경 이거 배경 컬러 설정된 것도 해가지고 톤이 되게 이 가운데 있는 거랑 좀 겉에 있는 거랑 이게 다르게 나오기도 할 거예요. 좀 세게 넣고 싶으면 이 더하기 발광 이게 제일 세고 아니면 스크린도 많이 쓰고 오버레이는 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버레이는 그렇게 하이라이트에는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오버레이는 약간 색이랑 그 명도랑 둘 다 같이 바뀌는 그런 설정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괜찮네? 아무튼 좀 오버레이는 좀 다루기 좀 까다롭긴 해가지고 아무튼 대략 이런 톤으로 맞춰놓고 헤어 컬러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쪽에 이렇게 붉은빛 추가했고 보통은 이런 더하기까지는 안 쓰고 보통 이렇게 하이라이트 정도? 이렇게 많이 끝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피라미 조정이 안 됐어가지고 얘가 좀 색이 정신없긴 한데 저는 한 이 정도 해놓고 그냥 퓨전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 위에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묘사할 때도 많아요. 물론 실제로 일할 때는 여기까지는 안 가고 아까 그 단계에서 끝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밑색 영역 거기다가 이렇게 클리핑해서 해도 되고 그러면 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아니면은 여기 선화 위에다가 만들어서 하면은 반무태 하듯이 바로 이렇게 묘사 들어갈 수도 있어서 사실 제가 선화 잘 안 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통 선화는 많이 갈아엎는 경우가 많아서 제 그림 그릴 때는 거의 보통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로 묘사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작가님들과 할 때는
분들이 선화 보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채색을 한다. 그래서 저는 좀 필업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결과물이 막 엄청 예쁘진 않았는데 그냥 이 결과물보다 이렇게 채색하는 방식 같은 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암 잡은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단계에서 수정해 주려고요. 그래서 약간 중점적으로 그런 이런 식으로 채색하는 툴이나 팁 같은 거 설명이 한 아까 6시까지 했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선 그냥 디테일을 올리는 거? 이건 사실 그냥 셀 채색이나 웹툰 채색보단 그냥 제 평소 채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선화도 엄청 엎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온 거라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근데 제가 지금은 선화로 해서 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셀 채색할 때도 좋은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컬러 러프를 되게 많이 짜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하기 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보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그런 밑색 바꾸기도 쉽고 빛 컬러 바꾸기도 쉽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사실 러프 같은 건 진짜 말 그대로 설계도니까, 그림의 설계도 같은 거라서 엄청나게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거 짤 때 이게 되게 좋다 해야 되나? 아니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타블렛 펜심이 거의 이게 깎이다 못해. 이거 거의 에베레스트인데요? 이거 진짜 보면 거의 사선이 돼 있어. 다들 이걸 어떻게 그리신 거지? 나중에 찍어야겠다. 그래도 좀 채색할 때는 괜찮은데 그 선화할 때는 너무 깎여 있으면은 웬만하면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선이 지 맘대로 그어져요. 그 너무 깎여 있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나눠서 채색한 거긴 한데, 특히 컬러 러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그라데이션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은
나중에 밤무태 할 때 땐 좀 뭐라 해야 되지? 비슷한 주변색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요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 같은 데서 컬러를 좀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득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이렇게 위에다가 하는 거라 바로바로 이걸 뽑아 쓰긴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다 합치고 밤무태 같은 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야 이 색끼리 섞이는 거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줄 때 이런 올가미 툴로 영역 지정하고 그라데이션 도구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막 레이어 진짜 엄청 여러 개 쓰다가 중간에 다 합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채색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레이어 까봐라 이러면은 그렇게 될까 걱정이에요. 나 다 합치는데. 거의 이러다가 막 중간에 뭐 부분 묘사할 때는 갑자기 또 레이어 추가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합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채색하기 편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단계별로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뭔가 방송에서 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완전 초반이랑 빼고는 제가 다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완성본 보는데 그냥 배경이랑 인물이랑 보정이랑 이렇게 세 개만 떨렁 있어가지고
뭔가 밖에서 엄청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화산기암 보시죠? 다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전 진짜 저번 주에 태어나서 처음 봐서 맞아. 근데 딱 이런 장르가 딱 주인공이 딱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완전 먼치킨이니까. 아, 저도 이 소리 좋아요. 아, 근데 지금 딱 네이버에서 3부 시작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2부까지 쭉 몰아보다 갑자기 3부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진짜 몰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소설도 안 보고 있어. 그냥 웹툰으로 먼저 보고 싶어서. 뭔가 소설까지 보면은 진짜 더 이상 볼 게 없어질 것 같아서. 맞아.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저도 너무 궁금한데 소설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이것까지 보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 브러쉬가 여기 오니까 평소 설정이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2시마다 방송하게 된 미유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까지는 약간 웹툰 셀 채색법 같은 걸 하다가 지금은 어쩌다 보니 바머트로 넘어가 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신입은 자기소개가 중요하니까. 군대에서도 입영 때 자기소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관등 선명 돼야 되니까 오신 분마다 홍보를 해야 돼. 이것도 다 근데
나중에 그 뭐지? 유튜브로 소개 영상도 나오고 아니 소개 영상이래. 자기소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요약본도 올라오고 제가 튜토리얼 같은 것도 그 카페랑 트위터에 올리게 될 것 같아서 근데 남자였으면은 군인 됐을 것 같아요. 성격이. 전 성격적으로 치면 완전 예체능이랑은 안 맞는 타입이라. 약간 그런 성격 있잖아요. 하라는 거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완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태어나서 커닝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성격적으로 뭔가 그냥 안 하게 된다 해야 되나? 되게 사소한 건데도 하지 말라면은 그냥 무조건 안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라. 맞아. 근데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어. 막 학생 때 학원 같은 데서 막 시험 보면은 친구가 계속 자 이거 시험 보다가 중간에 이거 보고 싶으니까 그 컨닝하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게 뭐 막 내 점수 뭐 그런 거나 막 그런 것보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는 거 보면 좀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맞아, 이런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 도덕적인 것보다는 뭔가 약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 지하철 딱 난리 날 시간이네요. 맞아. 그리고 남이 시키는 게 편해. 저도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강남역이었는데 초반에 출근할 때 사당역에서 그 2호선으로 갈아타다가 진짜 일하는 것보다 거의 가는 게 더 힘들었어. 오히려 도착해서 앉아있으면은 체력 충전되고 가는 도중에 힘 다 빼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왜 같은 브러쉬인데 여기로 오니까 필압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막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도구를 진짜 가려요. 브러쉬도 가리고 키보드도 가리고. 아직 장인이 되게 멀었나봐요. 전 심지어 가끔은 아이패드로 할 때도 있고 판타블렛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런데 판타블렛을 한동안 쓰면은 맞아 장인은 좋은 도구를 쓰게 돼. 판타블렛을 한동안 하면은 액정이 또 어색해져서 액정으로 잘 못 그리고 액정으로 한참 하면 또 판타블렛이 또 어색해져서 또 한동안은 판으로 못 그리고 이래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게 있어야 돼. 그 적응 기간. 그래서 아마 저희 뭐 멤버십 공개 그런 것도 있죠. 아마 그런 데다가 제가 나중에 좀 선화 좀 채색하기 좋게 돼 있는 거랑 명암 넣어놓은 버전 그런 거 비교해 볼 수 있게도 한번 공유 드릴게요. 네네네. 그런 걸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딱 완성, 그러니까 막 그림 한 장 완성이 아니고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작업 과정 나누는 거 보면서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가지고 뭔가 다들 그런 뭔가 튜토리얼 같은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뭔가 그림 그린 거 중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아 정말 웹툰 하는 친구들은 밤 새는 게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캐디 튜토리얼 사실 저는 캐릭터 디자인에 솔직히 자신이 없고 그거는 이제 저희 희치님이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희치님이 워낙 그 디자인을 잘하셔서 저희 대기화면도 다 희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전 진짜 원어만 공부를 엄청 오래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난 원어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일러스트는 막 딱히 이런 기본기 말고 막 그런 일러스트 수업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 뭐 화면 구성이나 막 뭐 보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따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회사 들어가서 하라길래 했는데 그 원하는 진짜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막 강의 듣고 아무리 해봐도 죽어도 안 되는데 일러스트는 그냥 해보니까 되는 물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얼레벌레 하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다음 주엔 제가 좀 세팅을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진짜 원하는 확실히 디자인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워낙 금방금방 확 느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단기간에 그런 분들 중에 그 시각 디자인이나 그 패션 디자인 쪽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뭐든 시각 디자인이 진짜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전 못 배웠지만. 그러니까 저도 저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디자인도 그 배우면은 되는 그게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 맞아요. 뭐지? 그 약간 옛날에 시각 디자인 과목 그 학점 때문에 강제로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무슨 첫 과제가 무슨 도형으로 그 동그라미 선 점 뭐 이런 걸로 뭘
디자인을 뭔가 멋있게 해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도 이게 못하고 이게 이거 뭘 만들라는 건지 했는데 그과 학생들은 그냥 딱 만들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쵸. 맞아. 피디과는 확실히 저도 예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되게 어리신 분이 계셨는데 그 방학 중에 잠깐 다니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리셨어요. 21살? 그러니까 20살인가 21살? 거의 그냥 1, 2학년? 근데 진짜 그 이론 좀 하시다가 디자인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그냥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맞아. 지금 너무 세졌어. 지금 약간 금목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남자분들 중에 너무 세게 생기신 분들은 일부러 그래서 금색 액세서리 안 한대요. 너무 사람들이 무섭게 보일 것 같아서. 이 모자는 뭐지? 이 헬멧인가? 리젠트 좋은데? 헬멧인가 했어. 그거 아세요? 그 일러스트야 거기에 무슨 길고양이 밥 주는 불량 청소년 일러스트도 있는 거? 거기에도 막 금발에 리젠트 머리 하고 있는데 걔가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많던데.
무슨 고양이가 사람 머리 위에서 잠자는 일러스트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주인이 고양이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일러스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시간 약간 죽이고 싶을 때 거기만 쭉 봐도 시간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아, 맞아. 그럴만한 것 같아. 너무 이뻐가지고 솔직히 되게 단순한데 맞아요. 그리고 그 약간 손맛 있잖아요. 그 작가님의 예전에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무슨 뭐 너무 심한 멘션을 던지는 일러스트? 그쵸? 지금 제가 끄는 법을 몰라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양키처럼 돼버려가지고 아!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웹툰 스타일 채색 튜토리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미 지나서 지금 약간 반무태 같은 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웹툰 주제니까 일부러 좀 웹툰 캐릭터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얘가 이번에 3부에 새로 나오는 약간 동물? 마스코트 캐릭터 건데 얘가 쪽집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 얘도. 이론님을 바꿔도 재밌겠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채색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컴퓨터로는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아까는 그래도 그 물감이 이런 거라서 괜찮은데 필업 들어가니까 지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제가. 다음에는 다음에도 도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못하겠지만 도구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도 배우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얘가 그 제가 좀 급하게 그리느라 엄청 신경 써서 못 그렸는데 그 웹툰 원자에서 진짜 귀엽게 나와요. 얘가 아마 족제비일 거예요. 이게 원자에 그 무료본에 풀렸을라나? 어디 보자. 맞아요. 아, 제가 긁어놔가지고 봤나보다. 왜 아직 안 나오네? 헉! 아, 그럼 그리지 말걸. 아니다. 근데 소설 그 일러스트는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문제점 너무 항상 그 결제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크리티브 프로가 얼마였더라? 프로가 더 쌌던 것 같은데 제가 프로는 거의 그 연구독으로 하거든요. 그 월구독 말고 연구독으로 했을 때 한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프로는 막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EX는 진짜 비싸요. 그건 한 6만 원 막 이랬나? 근데 포토샵 생각하면은 크리티브 프로는 진짜 싼 거죠. 근데 EX는 솔직히 만화할 거 아니면은 막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웬만한 그 클즈에서 맞아요. 그 불풀 때 사면 진짜 좋고 저도 거의 불풀 때 웬만하면 산 것 같아요. 급하지 않은 이상? 급할 땐 그냥 사야 되는데 맞아요. 그 EX는 뭔가 프로랑 다른 게 그게 프로도 연구독이 있고 영구적이 있고 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한 1년 쓰는 게 2만 얼마? 그 싸게 그 1년치를 싸게 사면 한 만 원대? 영구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그 데스크탑에서만 되고 아이패드 같은 데서는 안 될 거예요. 아닌가? 아마 그럴 것 같아. 아이패드 같은 건 다 그 갤럭시 탭은 아닌가? 맞아요. 최대한 업데이트는 안 되던 것 같아요. PC 이따가 한번 그것도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근데 막 프로는 엄청 비싸진 않을 거예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그 업데이트 플랜도 있고. 그쵸, 그쵸. 학생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툴도 다 돈을 내야 된다니. 그쵸, 그쵸. 저 중학생 때 막 사이트 이런 거 제일 많이 써서 그런 건 다 무료여서 되게 그냥 너도 나도 막 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 옛날엔 치킨도 무료 배달이었는데 배달팁도 생겨버려 세상에. 모든 게 돈이에요 이제. 근데 저는 그 클티오 완전 그 일본파만 있을 때 그때는 그 라이센스제여서 아마 그때 그게 아마 영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건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등록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그래서 거의 그런 거 다 해놨어요. 그 배민 그 멤버십이랑 쿠팡 그거 멤버십이랑 진짜 배달비 그거 낼 수 없어.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아니요 그 웹툰 작가는 아니고 저는 본업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제가 옛날이랑 지금도 가끔 하고 있긴 한데 웹툰 어시를 좀 몇 번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작가님들이 이렇게 채색해주세요 해서 알려주셨던 채색법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계속 회사 그런 거리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첫 회사 갔을 때가 딱 그 배민 클럽 처음 생겼을 땐가? 그래가지고 계속 공짜로 준다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거기 다니면은 배달시킬 일 많으니까 그냥 했는데 무슨 영원히 이벤트 하던데? 전 제가 사는 집이 좀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배달비 엄청 비싸가지고 그거 없으면 진짜 배달 못 시켜요. 거의 다 5,000원 막 6,000원 이래가지고 네. 그것도 막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데 거기가 좀 가는 길이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동네 가게가 없어요. 음식점이 다 주변 지역에서 와야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전 멤버십이 있어서 그냥 함. 배달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제가 사는 지역이 좀 배달이
배달이 왜 비쌀까? 그 잘 안 오는 지역이라 그런가? 아니면 가는 길이 불편한가? 아니면 좀 멀어서 그런가? 제가 약간 진짜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그 강남과 판교와 그 모란 야탑 이 딱 그 거기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처럼 돼 있거든요. 강남 저 글씨 진짜 못 쓴다. 판교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있는데 여기끼리는 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뭔가 움직이는 게. 이게 근데 진짜 피랍이 되게 세긴 하다. 너무 부드러워. 근데 저희 집이 딱 여기 있어요. 한 요 정도?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든 비싸. 그나마 여기 같은 성남이라 모란 이런 쪽은 괜찮은데 근데 저희 동네 이름도 되게 특이한 게 고등동이에요. 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인데 근데 웃긴 게 얼마 전에 여기에 중학교 생겼는데 이름이 고등중학교예요. 그래서 친구가 고등고등학교 언제 생기냐고. 그래서 그러게 고등고등학교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고등중등학교도 생겼는데 고등고등학교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저 이런 말장난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는 심지어 그 대학교 때 지금은 아마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다니실 때 총장님 성함이 이상한이셨어요. 이거 웃기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맨날 그 학교 행사할 때마다 그 이상한 총장님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신입생 때는 다들 웃는데 이제 한 두세 번 되면 이제 웃지도 않아.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근데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 이상한 총장 뭔가 재밌잖아. 저 여기 검색하면 진짜 나와요. 봐봐요. 제 구대 총장으로 이상한 교수 임명. 아니 이렇게 이거 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셨으면 이런 뭔가 높은 이런 거에 한번 오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이름 달란트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막 이상한 총장님만큼의 그런 건 아닌데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대학 교수님이셨다가 이제 나중에 총장 되셨었어요. 그때 네 저희 이름님이 그걸로 들었거든요. 저도 막내 온탑이라고.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 총장님만큼 이름이 특이하시지 않은데 저희 그 과 담당 교수님 성함이 전환식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애니 만화 이런 게임 이런 쪽이다 보니까 다들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막 근데 어떤 학생분이 정사인 단톡 과 전체 단톡 같은 데다가 무슨 네컴 만화를 그렸는데 무슨 많이 먹기 대회에 대한 네컴 만화였는데 앞에서 막 어떤 되게 근육질인 남자가 먹다가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한 두세 번째 컷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에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빈 접시를
보여주면서 전 원시입니다 이러는 만화를 그렸는데 그 얼굴을 그 교수님의 얼굴이랑 똑같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와중에 잘 그려. 그 애니과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엄청 웃었는데 근데 뭔가 그때 괜히 저장했다가 실수할까 저장을 안 한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똑같이 그리셨었는데 진짜 그것도 되게 교수님이 되게 무서운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거 그려가지고 근데 항상 그 학교에서도 제일 무서운 선생님한테 그런 거 생기고 그런 거 아시죠? 저는 조별과제 그런 다른 과 전공이나 교양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조별과제가 없었던 것 같은? 저는 대학교 가서 솔직히 막 전공 공부를 해서 재밌었다기보단 그냥 대학 생활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막 4년제 이런 데는 그런 필수 교양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1학년이나 2학년 내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목들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학교에서 이게 졸업을 하려면 강제로 시키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하다 보면 재밌고 그리고 사실 막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죠. 저는 막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되게 그냥 놀려고 하는 거가 맞기도 한데 되게 거기서 맞아요. 그 나름의 사회생활도 되고 저 뭐지? 제가 막 첫 회사 면접을 봤을 때 그 팀장님 두 분이랑 이사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이사님이 틱톡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셨는데 막 너무 많으신 건 아니고 근데 틱톡에서 되게 조회수 엄청 잘 나오시는 틱톡 스타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대학 다닐 때 솔직히 말해서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댄스 동아리 같은 거 하면서 뭐 팀워크를 배웠고 어쩌저쩌고 뭐 그거 되게 열심히 했고 어쩌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이사님 눈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특이하니까. 그리고 틱톡 하시다 보니까 뭐 춤춘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면접 내내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솔직히 그 회사 면접 봤을 때 붙었구나 싶긴 했어요. 그니까 그 이사님이 약간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회사 안에서 춤추는 걸로 영상 올려서 홍보하기?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떠나게 됐어요. 진짜 딱 입사하자마자 계속 저랑 사실 이사님은 업무가 겹치지가 않았는데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사내 동아리 같은 거 있으니까 빨리 댄스 동아리 좀 만들어달라. 잘 켜달라. 진짜 그러셨어요. 그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막 엄청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고 아마 30, 40대? 셨던 것 같아요. 딱 게임 회사 뭔가 높으신 그런 분들만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게임에서 사람들이 약간 그거 있잖아요. 나이를 종잡을 수가 없는?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좋다. 전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래 엄청 소심했거든요. 진짜 말도 잘 못하고 특히 막 재수하고 이러면서 맨날 그림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할 땐 막 친구도 별로 없었고 다 한 학년 밑에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사회성이 진짜 제로였어요. 그냥 말도 못하는 애. 지금도 막 엄청 막 사교적이진 않은데 진짜 저는 그 남들이 말 걸어도 대답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런 데서 좀 강제로 댄스 동아리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연습 같은 것 때문에 그냥 강제로 엄청 자주 만나고 계속 그 약간 땀 흘리면서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성격이 진짜 하나도 안 맞아도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성향 다 다르고 그래서 그때 좀 친구들 사귀면서 그나마 좀 사람 된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대학 생활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실 전공 공부는 그림을 사실 대학 아니어도 배울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교양 수업이나 그런 걸로 되게 내가 그 여기 안 다녔으면 안 해볼 만한 걸 생각보다 많이 해보게 된다 해야 되나? 맞아. 저는 교양 그래서 되게 오히려 교양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양은 뭔가 딱 그 부담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교양으로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약간 논술 같은 건데 좀 그런 계산 그 3단 논법 같은 걸로 그렇게 계산하세요 하는 그런 수업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재미만 있었고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학점은 다 털려가지고 전 분명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비제로 나왔나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막 이러고 그냥 막 코딩 같은 것도 무조건 하지 않나요? 저는 파이썬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막 글쓰기 수업 같은 것도 저는 재밌었고 애들은 싫어했는데 그리고 되게 전공 중에도 그림 그리는 게 아닌 전공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뭐였더라? 그 약간 디자인 특허 출원하는 그런 수업? 그게 필수 전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뭐지? 한국 뭔가 아무튼 그런 저작권 등록하는 저작권 협회? 그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막 그런 거 실제로 출원해보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저는 뭔가 대학이 되게 여러 가지 뭔가를 해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약간 학원은 사실 그림 배우러 오면 그림만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은 좀 뭔가 그런 폭이 되게 넓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교양이나 그런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막 토론 동아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그렇고 뭐 영화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 영화 제작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그러니까 춤을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춰봤다가 이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프로로 전향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되게 새로운 경험하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알바 가면은 알바만 해야 일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정해져 있는데 대학은 되게 애매하게 뭔가 그게 그런 거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왜 이렇게 막 별걸 다 시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대학 때 공부 별로 안 해가지고 취준을 대신 길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활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대학생 때 술 엄청 마셔가지고 술 마시는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다음날 죽어나고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졸업하고 나서 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그런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 졸업하고 나서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 잘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원래 그 청강대도 붙었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냥 4년제 그 서울에 있는 데로 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회성 제로인데 기숙사 같은데 보내기 너무 걱정된다고, 그리고 집도 서울인데 왜 저 멀리 이천까지 가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싸우다가 결국 그냥 서울에 있는 데로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림도 그림인데 저는 좀 그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서 그 4년제 간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도 약간 청강대보다는 서울이랑 가깝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런 애매한 위치라서 배들이 안 오는 것 같아. 자체유강 저 진짜 엄청 했는데 전 진짜 웬만하면 F 되기 직전까지 다 채운 것 같아요. 사실 자체유강보다 지각을 많이 해서. 맞아, 청강대 너무 멀어. 그 시험 보러 갈 때도 부모님이 차 태워다 주셨는데 진짜 차가 덜컹덜컹 거리던데요.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밖에 못 봤는데. 아, 그리고 청강대 그런 시험 같은 거 보실 분들 당일에 핫팩 같은 거 꼭 챙겨가야 돼요. 거기 진짜 춥고 대강당 같은데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대강당 같은데 시험 보는데 거기가 너무 넓으니까 난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손이 얼어서 다들 막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는 그나마 좀 추위를 안 타는 타입이라 괜찮은데 추위 많이 타는 학생들은 지금 손이 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추워서 못 버티겠다 싶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거기가 좀 거기가 대지가 좀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되게 주변이 되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더 추운 것 같아. 그나마 만화는 근데 좀 콘티 짜고 이럴 때가 상황 표현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나았던 것 같은. 아,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점점 더 인기 많아지니까.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 생각에 그날 태워다 주셔서 그렇게 엄청 반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건 근데 그냥 생방송 중이니까 그냥 하는 건데, 저희 어머님? 아는 친구분? 따님이 산에 맞선 작가님이셨대요. 소설 말고 웹툰. 그 작가님도 그 학교셨는데 일산에서 거기까지
졸업 때까지 통학을 하셨대요. 진짜 엄청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웹툰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학교 쫓겨났을 것 같아. 거기 다녔으면 못 가 그렇게 통학으로 갔으면. 전 졸업 이수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그쵸.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면 막 한 2시간 걸릴 텐데 그냥 가는 것만 해도 끝과 끝이니까. 맞아요. 저는 1시간 거리도 진짜 나도 기숙사 들어가고 싶다 막 이랬는데 기숙사 물론 1시간 거리 절대 안 받아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웹툰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극강의 제이랑 극강의 P가 대부분이신 것 같은? 웹툰 작가는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스튜디오 소속 아니고 개인 작가시면은 그런 어시분들 다루는 것 한 명 한 명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회사로 치면 되게 관리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다 20대 초반 되게 어린 나이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사실 일인데 그 사람들 관리까지 하고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 많이 맡기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좀 소개로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냥 진짜 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방사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테스트 한번 글만 올려도 막 지원서 거의 100개 넘게 올 텐데. 저도 거의 어시는 제가 지원해서 한 건 없는 것 같고 다 그냥 소개해봤거나 친구가 시켜주거나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지원해서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테스트 통과하기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일단 어시는. 그리고 또 막 만화 포트폴리오랑 그 일러스트 포트폴리오랑 또 다른 문제라 그냥 이렇게 좀 알바식으로 이런 거 한 걸로 그 전문으로 그런 거 준비하신 분들을 포트폴리오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런 약간 관련 학과 졸업하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전공장이 다 되니까 근데 막 옛날에는 어시 그거 뭔가 맞아 이게 사람마다 저도 원래는 만화가 좋아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냥 제 성향의 일러스트가 맞았던 거 같아요. 뭔가 만화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이런 거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뭔가 아 맞아요 그게 확실히 만화가는 진짜 창작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창작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만화하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게임에서도 워낙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성향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 주변에 웹툰 작가 친구들도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혼자 만화 그리거나 그냥 막 그런 연수장 같은 데나 뭐 그림판 같은 데라도 아니면은 막 되게 대학생 때나 중고등학생 때부터 막 그런 동인지 같은 거 내면서 만화 그리고 그랬던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냥 누가 안 시켜도 만화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애들. 그런 거 딱 괜찮은 거 정리해서 투고해보는 것도 요즘에는 그런 공모전도 완성본으로 받는 것도 있던데 콘티로 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무슨 네이버에서 하는 공모전 그거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그 친구도 콘티로 냈던 것 같아. 아 나중에 뭔가 나오시면 람카페 자랑해주세요. 아 저는 근데 만화를 결국 못하게 된 게 그런 것 때문 같아. 작품 구상하고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전. 보는 건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하진 못할 것 같아. 그건 완전 그건데 그 약간 타고난 그건데. 맞아요 맞아. 연출도 연출이고 스토리가 진짜 맞아. 그리고 일러스트는 진짜 그렇게 한 3, 4일에 한 장 그려도 빠르다 이러잖아요. 근데 웹툰은 그렇게 되면 진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패급 작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빨리 그리는지. 아 맞아 일상. 그래서 저 뭐지? 맞아. 전 진짜 그런 거 달릴 것 같아서 저 막 고등학교 때 그 입시학원 원장님도 맨날 무조건 만화 그릴 거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는데 고등학생이 얼마나 무슨 경험을 맨날 학원에 있는데 경험하고 싶은데 입시 때문에 학원에 박아서 지잖아요. 경험을 할 수도 없어. 근데 전 진짜 거의 완전 MBTI 막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 거의 S조인데 만화하는 친구도 진짜 완전 N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N 100%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화 만드는구나. 그니까 S의 좋은 점 뭐 있을까요? 제 생각엔 뭐지? 귀신 안 무서워하는 거 빼고 모르겠어. 근데 귀신 안 무서워해도 그런 실제로 사고 날까 봐 무서워하는데 똑같은 것 같기도. 맞아요.
아 맞아. 그냥 귀신 나와도 아 뭐야 이러 그 자다가 귀신 나오면 아 뭐야 귀신이다 이러고도 졸려서 그냥 나 근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고 잘 것 같은. 그리고 S들 모아놓고 막 심야괴담 이런 거 보면은 겁나 딴지 걸어요. 아 이거 100% 이거 지어낸 거네 막 이러면서. 근데 좀 그런 거에 몰입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될 때도 아쉬운 것 같아. 맞아. 아니 근데 그 심야괴담에 보면서 그나마 아 이거 주작이네 소리 제일 안 나왔던 게 살목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맞아. 근데 제 주변 N 친구들은 외계인 100%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때도 없든 관심이 없어. 저도 아직 안 보긴 했는데 영화는 안 봤는데 그거 그 뭐지? 심야괴담에 그 에피 올라온 거 재밌어요 되게. 맞아. 근데 있을 것 같긴 해. 저도 굳이 따지면 그 막 그런 뭐지? 벡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아도 뭔가 슬라임 같은 그런 형태라도. 정영돈 씨 약간 그런 타입이신가요? 아니 제 그 남들이 보는 거 절대 안 보는 거 그거에 연장선을 저 무한도전도 거의 안 봤어요. 저 딱 무도 세대인데. 아 학교괴담 진짜 좋아했어요. 저. 근데 그때까진 무서운 거 알았던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됐는지. 근데 학교괴담은 약간 지금 봐도 으스스한 것 같기도. 그게 너무 연출이 좋아가지고 스토리도. 괴담 레스토랑? 그거는 못 본 것 같아. 그쵸? 외계인이 지구인 모습? 근데 그거 재밌다. 저 그 reptilian 썰 같은 것도 아 이거 100% 거짓말이란 거 아는데 뭔가 실제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reptilian 영상 너무 웃겨. 나름 막 되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라면서 만들었는데 reptilian 혓바닥 너무 낼름낼름 거리잖아. 그게 너무 웃겨요. 제가 그 강남병의 일종으로 저는 1박 2일을 엄청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1박 2일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무한도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재밌는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맞아. reptilian 주변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알 것 같은데. 근데 학교괴담은 나름 되게 감동적인 거 많잖아요. 그 막 엄마랑 관련된 에피도 있고 그리고 일단 고양이 마스코트 나오고 피아노 그거 진짜 뭐지? 그것도 봤죠. 그 무서운 개떡조합 그거 네이버에서도 아마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되게 실시간으로 올라올 때 있었는데 그걸로도 다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나 안 봤던 것 같은데? 싶다가도 한 중반에 보면 내가 봤던 게 맞아. 너무 어릴 때 다들 그 서점에서 그 약간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다들 엄마가 안 사주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마트에서 보던 그걸로 그 학교괴담 그 에피가 엄청 무서운데 무슨 뭐지? 막 무슨 립스틱으로 봉인해야 되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진짜 무서웠어요. 걔는 진짜 그 연출 자체가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그거랑 무슨
무서워하면은 오는 유령? 걔도 진짜 그 약간 초딩들이 제일 무서워할 법한 그 코어를 잘 해가지고. 근데 무서운 게 딱 좋아. 지금 보면은 뭔가 그것도 시비 걸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몰입을 못 하던데요. 그 댓글창에도 어쩌저쩌 막 그 되게 사람들이 다 시비 그 딴지만 걸고 있고 계속 막 귀신 나오는데 계속 월세 같이 내라는 얘기밖에 없고 그거랑 막 뭐지? 계속 뭐야? 아 맞아요. 그 카메라 플래시. 아 그 편 진짜 너무 무섭고 그 뭐지? 넷플인가 어디에도 있었는데 그 학교 괴담 그걸로 이제 한번 봤는데 그 편이 진짜 그 명작인 것 같아. 그 학교 괴담 엔딩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 저는 뭐지? 그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자면 귀신이 머리 숱 세가지고 뭐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그 안 그러고 잤는데 지금은 제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이 절대 못 셀 듯 하고 그냥 자요. 그니까 아니 100개만 세도 까먹겠구만. 근데 저도 귀신 그렇게 현실에서 나오면 그냥 너무 화날 것 같아. 나 지금 그냥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아니 내가 살면서 걱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귀신이 나한테까지. 맞아 빨리 그냥 찍어서 그 유튜브 올려서 수익 창출이나 해야지. 저 근데 가위는 좀 눌려봤는데 그 딱 진짜 그 피곤해서 눌리는 가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귀신은 안 나오고 항상 그냥 몸이 안 움직여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제가 자취한 지 1, 2년밖에 안 돼서 되게 본가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그때마다 가위 눌릴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그 부모님 불러서 나 좀 깨워달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말이 안 나오는? 근데 사실 그게 꿈이라 해야 되나? 가위라고 해야 되나? 그거였던? 그런 가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섭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귀신도 기술의 무서움을 알 필요가 있어. 그 살목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혹시 귀신보다 독한 게 인간이라서 귀신들이 사람 가지고 노는 것보다 현대인들이 뭐라도 놀거리 만들고 영상 찍으려는 그게 더 심해. 아 맞아. 그런 그 몽중몽 같은. 아 근데 사실 코피는 그거잖아요. 완전 코 건조할수록 맞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는 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나에 취해서 사는 시기? 그래서 막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그 독서실에서 막 새벽까지 있고 이래서 엄마가 그냥 빨리 집에 좀 오라고 막 오히려 혼나고 막 이랬는데 혼자 거기에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코피가 진짜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언제 한번 학교에서 났는데 막 그때는 그래도 막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그 민정이 그 밤새서 공부해서 그런가 이름을 말해버렸네? 아무튼 그 땡땡이 그래서 코비나나 보다 이래가지고 되게 흐뭇했는데 근데 사실 전날에 잠 엄청 잘 잤는데 혼자 그거에 취해 있을 때라 그 모범생 취급받고 막 근데 이름 들으니까 딱 그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어감이?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다 공개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그 이름 까먹고 차라리 저 리젠트를 기억해주세요. 한 8시까지 하고 이제 끝낼까 싶어요. 이게. 요거 하는 것도 좀 원래 컴퓨터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너무 말만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뭔가 더 강의 같은 거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런 편인가요? 다행이다. 아니 뭔가 오히려 그림 같은 거는 계속 준비해 오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침 조회가 쓰러진다고? 저는 그 중고등학교가 천주교 학교여서 아침 조회 안 하고 아침 미사 했는데 그때 애들 엄청 잤는데 네, 그때도 전 그 FM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완전 미산 스쿨은 아니고 그 천주교 재단이었어요. 전 그래서 FM이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미사 엄청 열심히 들음. 그게 아침 조회 비슷한 거였는데 결국 그 쓸데없는 거 말 잘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웃길 것까지는 아닌데 그 저희 중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이거 뭐 생방송이니까 괜찮겠죠? 그 제일 유명하신 선배님이 박근혜 전 그분이세요. 그래서 막 그 선거 기간에 학교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기자들 엄청 많이 오고 그 취임 되셨을 때 막 뭐지? 그런 다큐 같은 데서 저희 장학재단 막 그 수녀님들 인터뷰 수녀님은 아닌가? 그 아무튼 장학재단 막 인터뷰 따가고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되게 좋은 학교였대요. 그런 천주교 재단이 되게 명문 중고등학교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교복에 베레모가 있었댔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중에 연예인보다도 유명한 거잖아요. 연예인은 잽도 안 됨. 근데 제가 나온 학교 그 이상한 교복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 이상한 교복으로 막 그런 유머 카페 같은 데 올라갔어요. 그게 나름 그 시절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뭔가 그 나름 막 그 서양식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리젠트래요.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씌워져 버렸어.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뭔가 깡패 같은 느낌이. 그 교복이 어떻냐면 하복인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엽기 사이트 1위를 외우셨다. 자랑. 그러니까 이게 이 색이기도 한데 여기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교칙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서 어느 정도냐면 양말도 학교에서 파는 양말만 신어야 되고 그거 안 신으면 벌점이고 구두 안 신으면 벌점이고 그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벌점이고 막 그랬어가지고 무조건 이거 그대로 입고 길이도 절대 줄이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무릎 밑에까지 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네, 단화 필수 진짜.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복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딱. 심지어 여기 있는 이 두 분은 조금 짧은 편이야. 키가 좀 크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사 제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졸업하고 조금 있다 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웃긴데. 헉! 드리마이 교복 예쁘겠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고등학교 교복도 거의 똑같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먼저 바뀐 거예요. 한 1, 2년 먼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이런 교복이었는데 저희는 한 그래도 제가 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거였어.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그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미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살던 데 주변에 그 리라 아트고가 있었는데 거기가 제가 학생 때는 연예인들이 없었는데 한 그 프로듀스 101 그거 할 때쯤부터 거기로 되게 연예인 연습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진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교복 막 엄청 웃기다고 동네 애들끼리 엄청 놀렸는데 그 프로듀스 101 거기 나온 그 연습생들? 걔네가 입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귀엽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 배진인영 씨. 그래서 막 옛날에는 저희가 막 이거 노란색 뭐냐 이거 100m 밖에서 봐도 이 학교 온 거 알겠다고 막 엄청 놀렸는데 나중에 막 다들 귀엽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연예인들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약간 저 때가 제가 학생일 때가 조금 예, 학교 분위기가 조금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잘 노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이미지였거든요. 여기가 그 전기고기도 아니 그 실용음악 이런 쪽으로 하던 데라. 그래서 그 걔네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약간 좀 센 캔데 교복이 너무 귀엽다고 이 센 노란색이라고 막. 그래서 그때는 막 되게 그랬었는데 갑자기 되게 뭐지? 여기 말고도 맞아 잘생긴 이쁜 애들 입어서 그래. 그 여기 말고도 무슨 되게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예고도 저런 색이었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노란색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던. 그니까 아 맞아 한림예고. 맞아. 아니 근데 되게 엄청 줄이고 막 그렇게 입은 거 보면 또 막 되게 뭐지? 그냥 교복 아니고 되게 그 진짜 드림아이 같은 느낌도 나서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파란색이 최악인 것 같아. 파란색이랑 그 스트라이프. 그거 들어가면 진짜 어떤 교복이든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약간 저희 맨날 그래서 간호사라고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진짜 그 아까 말한 중학교가 교칙이 너무 빡세서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일진이었어요. 택시기사. 그리고 저희 그 학교에서는 만약에 막 술, 담배 이런 거 한다? 그럼 걔는 진짜 막 거의 취급을 그 동네 제일 양아치 취급을 받았어요. 아니,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막 수련회 막 그런 거 몰래 가져가고 그런 거 걸리면 걘 진짜 약간 양아치 취급 정도가 아니고 걘 진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막 이 정도 취급 받을 정도로 되게 말도 안 되게 보수적이었어서 일단 치마 줄이는 그 순간부터 걔는 그냥 그거 그렇게 하루 가면은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선생님들한테 계속 불려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다 짧게 입던데. 맞아. 스타킹. 근데 저는 되게 말도 안 되게 그 겨울에 그런 거 안 신었어요. 좀 그 스타킹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맨다리로 샀어요. 스타킹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색 안 되고 그거랑 그 속옷도 검정색 안 된 그 하복 입을 때 교복에 비치면 안 돼요. 그거랑 막 하복 입을 때 머리 묶어서 목선 보이면 안 되고 그런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괴담 같은 규칙들 다 있었어요. 맞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머리 길면 무조건 묶었어야 됐고 그리고 근데 제일 황당한 게 그러면서 수녀님들이 애들 때렸어요. 체벌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거 100% 이미 그 세상에 나오고 이제 체벌하면 안 되고 머리도 잡지 말라 이렇게 나라에서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매를 드셨어. 아니 그런 건 왜 이렇게 진보적이신지. 아닌가? 그게 오히려 보수적이라 그런 걸 안 들으시는 건가? 맞아, 그때는 잘못하면은 맞으니까 다들 학교 규칙 잘 지켰는데 근데 뭔가 수녀님들이 매를 드신다는 게 그냥 너무 황당한데 그때 너무 너무 말이 안 돼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 너무 예상치 못해서 다들 막 천주교 학교라길래 좀 이렇게 아예 막 그 수녀님들 막 되게 다들 엄청 그 천사 같은 분들이시겠지 했는데 수녀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럼 그 반 전체 기압받기 이런 거는 되게 그런 거 심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애들 그 매 드실 때 거의 나무로 된 단소 같은 걸로 때렸었나? 그래서 진짜 봤을 텐데.
맞아. 근데 웃긴 게 일반 교사 선생님들 안 때렸던 것 같아. 아, 그니까 그런 거 제일 싫어. 저는 그런 거 있었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의자 들고 있으라고. 그것도 같은 수녀님이었어요. 그분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때가 분명히 그러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니까 그 대나무 같은, 아니 분명히 그때도 체벌 금지 이제 시작되고 막 그때쯤인데, 아니 분명 국민학교 아니고, 아니 국민학교 세대 아니고 중학생이잖아요. 그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였고, 아니 분명 그때는 체벌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막 엄청 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너무 그렇게 종교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거침없었어요. 어차피 재단이 그 종교 재단이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그냥 왕 같은 느낌이라, 선생님들보다 수녀님 권한이 더 세가지고. 네, 사립이 확실히, 공립에서 그랬으면 그때도 큰일 났을 것 같아. 그때도 막 그런 거 인권조례 그런 거 나왔을 때 막, 아니 체벌 없으면 애들 어떻게 학습시키냐 이랬는데, 저는 제발 그게 저희 학교에 적용 좀 되길 엄청 바랬었어요. 심지어 막 그 학교 애들이 그렇게 교칙 칼같이 지키고 그런데도 벌을 받았어. 왜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분명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또 무슨 초등학생 때 교회를 되게, 맞아, 합당하지 않은 걸 너무. 네, 저희도 상벌점이 있었는데 전 벌점도 안 받고 상점도 안 받았던 것 같은. 상점도 잘 안 줬어요. 막 되게 뭐 엄청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줬던. 이상하게 막 교회를 되게 큰 데 다녀서 막 그런 거기서도 막 성가대 같은 걸 했는데, 성가대가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하면은 그 3학년에 50명이 성가된 거예요. 엄청 큰 교회였어서. 근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그 성가대 가르쳐주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또 거기서 벌 줬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지? 왜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사람은 컸나? 어릴 때부터 군대 같은 걸 경험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큰 교회여서 그런 춤추는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잖아요. 특히 초등학생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벌 주고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다들. 근데 너무 강도가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항상 진짜 잘못한 거에는 안 맞고 되게 억울한 거에 체벌을 당해. 그러니까 더 그 기억이 너무 안 좋아지고. 맞아. 그런 오케스트라부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점심시간에 그거 들으면 되게 잠 잘 오겠다. 맨날 아이돌 노래밖에 안 틀었었는데 그 방송실에서.
그게 평소엔 좋은데 진짜 시험 기간에 그러면 다들 막 정신 나갈라 하고 한참 그때 막 티아라 이런 가수들이 제일 인기 많을 때여서 이게 애들이 떠드는 거는 야 조용히 해 이러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노래 트는 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어. 반창도 컨트롤 못해. 그래서 결국 하다 보니 저 노래 진짜 못하니까. 저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노래방 가는 거. 그 약간 차라리 아예 못 부르면 웃겨서 재밌기라도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잘하지도 않고 그 애매한? 근데 그것도 즐기면 되는데? 즐기지도 않아. 그런 타입이라. 그래서 원래는 그 웹툰 스타일 채색 가이드로 시작을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 평소 스타일로 넘어가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것도 전반적으로 선화나 그런 것도 좀 손보고 이런 것도 좀 수정해가지고 트위터나 그 학원 계정에 맞아요. 이름님 노래 하시는 거 사실 그 방송 안 봐도 여기 너머로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진짜 노래 절대 못하니까 그거 너무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서 트위터나 그런 데 올리고 해가지고 이런 브러쉬 같은 걸 해가지고 다 정보 같은 거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인데 이제 그럼 6시간 한 건가? 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들 채팅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진짜 채팅 약간 강의하던 그 습관 때문에 채팅이 안 올라오면 울고 싶은 마음이 되거든요 항상. 근데 다들 채팅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저 말고 그 스승의 날 합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 같이 올 것 같고 저는 그 다다다음 주에 또 괜찮은 팁 같은 거 있으면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니까요. 몇 명이었지? 일단 아까 그 4명보다 더 많이 오는 걸로 알아요. 네,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이봐.